자, 시작해도 될까요? 네. 네. 자, 안녕하세요. 국적주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먼 길을 달려왔는데, 이제 오늘 마지막에, 정말 이 사업이 어떤 수입의 기본적인 속성은 이제 지난주에 이제 다 봤는데, 이제 얼마만큼 이제 수익이 되고, 얼마만큼 가치가 있는지 하는 내용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요거는 이제, 사실 이게 가장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나 A, B 이렇게 했을 때 보통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피라미드들은 보통 이제 S 가장 많이 매출도 많으니까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는 어떻게 노력순으로 본다는 걸 이제 지난주에 말씀드렸고, 그런데 아메이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원래 이제 그 수익을 배분하는 게 혹시 지금 이제 테란노나 이런 데 감 있잖아요. 선넘 뭐 이런 데 가면 엄청나게 많은 코인부터 해서 뭐 이상한 금융을 통해서 하는 게 있는데, 거기는 보통 이렇게 비즈니스를 하는 게 아니라 돈을 받아가지고 돈을 이제 나누는 빌드를 하거든요. 그래서 밑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많을수록 위에 있는 사람 많이 가져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실 이제 돈을 벌기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어. 아마 여러분도 그럴 수 있어요. 대부분 다 내가 그냥 1분으로 따라서 돈 벌고 나중에 그냥 안 되는 분은 돈 넣으면 되지 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정말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돌아야 되는데, 결국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기회를 보고, 또 자기도 마찬가지로 처음에는 뭐 돈을 벌 수 있지만 나중에 어떻게 뭐 그 돈이 남을 이용해서 버는 돈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만큼 늘리지냐라는 걸 반드시 봐야 될 필요가 있고, 근데 아메이는 중요한 게 뭐냐면 돈의 그 원천이 있잖아요, 원천. 옛날에 혹시 이거 들어보셨나요? 그 여행 보내준다는 이름이 내가 그때 뭐였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막 쉽게 말해가지고 혼자 갈 때는 500만원인데 10명이가 100명이 가니까 좀 싸게 갈 수 있어. 그렇게 가는 거는 괜찮아. 그렇게 가는 거는 이 내가 가는 그 원천들이 정확하잖아요. 100명 가니까 이 300만원에 갈 수 있으니까 200만원 정도 세이브 되니까 좋아. 오케이. 그래서 내가 월 30만원씩 내서 1년에 한 번씩 해외 유럽 여행을 갈 수 있어. 원래 500만원짜리인데 300만원 갈 수 있어. 하는 거는 괜찮은데, 대부분 다 뭐냐면 사람들을 후원해오면 그 사람들이 낸 돈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명확하게 돈이 부배가 정확하지가 않아.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나중에 들어온 사람들은 결국은 자기가 돈을 내는데 결국은 아무것도 못 얻는 거죠. 그래서 누가 하냐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가지고 맨 위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걸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이 사람들이 그냥 돈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그래서 5만원, 10만원 내가지고 해외여행 갈 수 있었어요? 사실 못 가요. 근데 밑에 있는 사람들 올라오니까 그 사람 돈으로 가는 거예요. 그 사람 돈으로. 그거는 소득의 원천이나 아니면 우리가 보너스를 분배하는 원천 자체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문제가 돼요. 그래서 옛날에 제휴나 들어보셨죠? 제휴 들어보셨나요? 벌써 전설이 보이게 됐어요? 4조 원을 사기치고 가면 것을 지금 한 13년 살다가 지금 좀 이따 나온대요. 또 그 사람도 그렇게 또 만들 거야. 결국은 뭐 밑에 있는 사람들 돈을 받아가지고 이제 위에서 나눠주기 때문에 실제로 소득의 원천이 명확하지 않는데, 아메이는 기본적으로 생산자하고 소비자가 명확해요. 예전에 유통에 있던 이런 유통에 들어가는 그 금액들을 소비자한테 돌려주는 프로그램이고, 마찬가지로 여기는 명확해요. 소비자 판매되는 가격이 얼마고, 그 다음에 중간에 남는 돈이 얼마를 가지고 아메이는 아메이 재무제표상에 보면 매출 N으로 잡혀요. 우리한테 돈을 주는 걸 이거 자기 입장에서 보면 한 3,500원 정도가 매출이 원래 1조 2천억 같으면 재무제표상의 실질적인 매출은 얼마예요? 7천억 정도가 이렇게 잡혀요. 그 나머지는 전부 다 우리한테 돌려주는 걸 3,800억인가 이렇게 잡혀있어요. 이건 명확해요. 매 월별로 명확하고 매 년별로 명확하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 누가 어떻게 보면 이제 손해를 볼 수 있는 사람은, 물론 이제 노력에 따라서 내가 이제 얼마를 가지고 가고 하는 건 노력에 의한 부분이지, 거기에는 한치도 오차가 생기거나 이런 게 있어요. 근데 대부분 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니면 이제 옆에서 들고 있는 그런 이제 회사들 같은 경우는 그런 뭐 소득에 아니면 우리가 보너스를 나누는 원천 자체가 명확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메 같은 경우는 이제 요 회원들한테 나눠주는데
나눠주는데 그 나눠주는 거를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 이렇게 나눠 가시잖아요. 그 1차 보너스는 얼마? 21%. 지금은 이제 20 몇 프로가 나누죠? 27%. 그게 막 2차 보너스일 수도 있어요. 2차 보너스는 이렇게 내가 사람들을 많이 독립을 시킨다는 건 뭐냐면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리더로 만들고 내가 노력을 많이 했을 때 이렇게 많은 사람을 도와줬을 때 받는 리더십 보너스에서 2차 보너스, 3차 보너스는 루비, 뭐 MD 그리고 유행 보너스 이렇게 해서 토탈 한 35% 정도를 법적 한도거든요. 그게 그렇게 해서 나눠줘요. 나눠주는데 그래서 매출액이 1조 2천억 원일 때 이제 35% 3,900억 정도가 이렇게 소비자들한테 나눠줘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얼마만큼 많이 받느냐라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이제 아메를 하다 보면 이제 여기에 많이 이제 낭만이 부딪히죠. 뭐예요? 가격이 PB, BB,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이제 IBO 가격, 그 다음에 권장 소비자 가격. 그렇죠? 여기 없어졌죠 이게? 여기에 이제 표시가 안 되죠. 안 되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런 원리로 돼 있어요. 이런 원리로. 근데 여기 왜 우리나라에는 없느냐면 우리나라 대부분 다 회원가입이 무르기 때문에 굳이 헷갈리지 않고 그냥 IBO 가격만 이렇게 놔두는 이제 형태가 됐죠 이제. 근데 PB는 뭐냐면 제품의 고유의 어떻게 보면 밸류예요, 밸류. 포인트 밸류라고 해서 제품 자체가 치약은 요 정도 밸류다. 근데 처음에 시작했을 때 언제 시작했어 우리나라가? 아메리카 91년도 들어왔잖아요. 자 그럼 91년도 들어왔을 때 치약이 5,0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지금 그때는 90도 샀죠. 그러면 PB가 5,000원 같으면 BB도 똑같이 5,000원이었어요. 똑같아. 그러면 ABO 가격은 어떻게 될까? IBO 가격? 그동안 제가 몇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부가세가 들어가 있어요. 그렇죠? 부가세가 들어서 5,500원이야. BB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다? 가격에다가 부가세를 뺀 금액이 BB예요. 그러면 100만 원짜리가 하면 BB는 얼마 될까요? 91만 원. 91만 원, 하여튼 90만 원이시다고. 그 정도가 BB가 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PB는 이제 그대로야, 대부분. 물론 이제, 아메가 약간 이제 전략적으로 좀 조정하는 부분들도 있는데, 기본적 개념은 뭐냐면 PB는 그대로 하는 거예요. 근데 치약 가격이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가격은 오를 수 있잖아요. 물가도 오르니까. 그래서 5천짜리가 예를 들어서 10,000원이 됐어. 그 BB는 얼마일까요? 9,000원. PB는? 그대로 5,000원. 그래서 내가 이 10년 전에 치약을 갖다 예를 들어서 뭐 100개를 나가지고 내가 수입이 얼마 됐다. 그쵸? 그러면 100개가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3%가 됐든 뭐 6%가 됐든 이런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포인트 기준. 그게 있었을 때 10년이 지나도 치약 100개가 나와야 3%예요. 무슨 개념이 이해되시죠? 요거는 내 노력의 가치예요. 노력의 가치. 100개가 나와야 돼. 근데 수입은 2배 한다는 거예요. 왜? PB에 대해서 수입을 주니까. PB에 대해서 얼마 퍼센티지라는 개념이 성립되는 거고 BB에 대해서 주는데 그 개념을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예를 들어서 이제 ABO 가격이 이렇게 돼 있어요. 노브레스가 PB가 BB가 이렇게 잡혀있죠. 지금 현재. 그러면 내가 20만 PB가 되려면 요걸 이제 나가야 돼. 그럼 내가 이제 요걸 소비했다고 치자고요. 한 달에. 그러면 PB로 보면 얼마야? 20만 PB야. 그럼 3%잖아요. 근데 보너스 2, 3만 중에 6천원이 아니라 지금 BB로 보니까 얼마야? 이걸 모르는 거야. 옛날은 처음에 아메리카 만약에 91년도 들어왔을 때 이 제품들이 다 있었다면 이게 얼마였을까요? 20만 BB야. 그때는 요게 내가 똑같이 매월 쓰는데 수입은 얼마야? 6천원인데 지금은 얼마야? 9천원이 됐어. 근데 10년 정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가격이 한 2배 정도 오르겠죠 또. 물가는 계속 오르니까 연물가가 한 4% 정도 되면 결국 한 10년 정도 이렇게 지나면 그 정도 오른다 치면 그때는 얼마 BB예요? 똑같은 PB는 똑같아. 근데 BB는 어떻게? 2배로 오른 거죠. 그 수입이 2배로 늘어나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소비를 하는 회원수가 똑같이 100명이야. 근데 10년 지나서 보면 어떻게 지금 현재 100명을 일어나서 내 수입이 월 100만 원 나온다면 10년 정도 지나면 월 얼마 나올까요? 200만 원. 그
그래서 물가가 상승되면 이 회원들은 어떻게 쓰든지 간에 그 양들은 거의 비슷하다고 이렇게 가정을 하면 물론 더 늘겠죠. 늘는데 그냥 똑같다고 가정하더라도 수입이 계속 지속적으로 늘어요. 왜? 물가가 오르니까. 근데 우리가 임금을 받거나 아니면 또 뭘 받죠? 뭐 금액을 따가지고 임금을 받으면 이게 물가 상승률 적용되는 게 아메이만큼 적용이 안 돼요. 똑같아 그대로. 그리고 지금 우리가 혹시 연금보험 넣고 계시죠? 안 넣나요? 그렇죠. 암에 있으면 연금이 굳이 필요가 없죠. 근데 내가 일반적 보험회사에 연금을 넣으면 10년 정도 지나면 가격이 가치가 얼마 정도 떨어져요? 반 정도 떨어져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래 10년 정도 지나가지고 내가 어떻게 65세 돼서 70세 돼가지고 월 100만 원 정도 받게끔 지금 이제 돈을 넣는 거잖아요. 월 100만 원 받기 위해서는 지금 월 한 150만 원 정도 넣어야 돼요. 그래서 한 10년 넣으면 나중에 연금 받을 월 한 100만 원 정도 받는데 근데 그때 가서 받으려고 봤더니 지금 가치가 얼마 돼요? 한 30만 원 가치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지금 현재 내가 100만 원 가치라면 나중에 가면 얼마예요? 300만 원 가치가 된다. 똑같이 내가 뭔가를 위해서 노력해서 준비를 했는데 이거는 그런 가치를 가지고 다른 건 어떻게 가면 갈수록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죠. 근데 그걸 볼 수 있는 힘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자, 그러면 이제 아메이가 24,000원 벌기 위해서 이제 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A, B, C, D 이렇게 팀을 맞춰서 이렇게 후원이 되면 전체 매출이 내한테 얼마예요? 1,000만. 지금은 PB하고 BB하고 제가 비슷하게 이렇게 보는 거예요. 헷갈리니까. 근데 21%라고 하면 210만 원 전체 매출인데, 이익인데, 나눠주는 게 15%, 12%, 9%, 그 다음에 6%. 나눠주고 나니까 내한테 90만 원의 보너스가 떨어져요. 이건 다 아시잖아요. 그렇죠? 아는데, 이 90만 원이 어때요? 매달 나오고, 평생 나오고, 증가되고, 상속되는 게 무슨 이유 때문이죠? 매달 나오는 게? 생필품이에요, 생필품. 만약에 우리가 금융 다단계를 하거나 아니면 예전에 있던 뭐 여러 가지 자성료나 옥돌매트나 이런 뭐 여러 큰 내구재를 가지고 했을 때는 사람들이 들어와야 돼요. 그렇죠? 회원들이 들어와서 회비를 내야 되잖아요. 처음에 가입비를 내거나 아니면은 처음에 제품 구매를 큰 것들을 해줘야만이 그 다음 달에 수입이 나잖아. 근데 아메이 재밌는 게 뭐냐면 매달 나오는 게 왜 나와요? 이거 생필품이니까 계속 재구매가 되죠. 그리고 평생 사용하고 증가되는 거는 회원들이 계속 증가가 돼요. 그리고 아메이는 마찬가지로 제품이 매월 한두 개씩은 계속 지금 나오고 있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똑같은 회원이라도 제품 수가 늘어나니까 쓰는 양들이 이제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상속이 돼요. 무형자산. 혹시 상속 받은 거 있으신가요? 근데 재밌는 게 이렇게 되면 90만 원인데 실제로 한 130만 원 정도 받아요. 받는데 요 정도 받으려면 지금 이제 이자로 따지면 적어도 한 5억 정도 있어야 이제 이자 수입이 돼요. 이자 수입. 근데 5억에 증여를 받거나 상속을 받으면 세금이 얼마인지 아세요? 5억은 그렇게 높진 않아요. 거기는 보통 한 20억, 5% 정도 되고. 근데 10억 넘었으면서부터는 거의 뭐 최고 세율이 50%이기 때문에 반을 내죠, 반을. 근데 아메리카 반을 낼 필요 있었어요? 없어요. 왜? 매월 나오기 때문에 몰라 이거. 아직까지 이 무형자산을 뭐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무형자산을 평가하는 것들이 겨우 이제 할 수 있는 게 특허권. 그 다음에 이제 뭐 지적재산권 있잖아요. 저작권 이런 것들은 실제로는 얼마만큼 매출되고 있는지를 알기 때문에 그걸 자체를 가지고 평가를 해서 담보를 잡거나 하는 것들이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얼마 전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기술력을 또 평가해가지고 뭐 이렇게 무형자산을 사고주라고 하는 얘기를 안 들어보셨죠? 얼마 전에 나와서 그 저기 발표했어요. 앞으로 우리가 이렇게 해야 된다고. 그동안은 대부분 다 자산이라면 유형자산이 자산이었어요. 그래서 건물이나 토지나 이런 것들만 담보를 잡아주고 뭐 했는데 지금은 이제 무형자산들도 잡아주는 데가 되는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평가를 할 수는 없어요. 근데 미국은 이 자체를 이제 평가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원이 얼마 정도 있고 네트워크 있으면 이거를 내가 나중에 다른 사람한테 양도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도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도 나중에 되겠죠? 네. 그러면 세금을 내야 돼요. 양도소득세. 자, 근데 재밌는 게 이제 개념이 있잖아요. 아메리카 처음에 만들 때 이렇게 계산하는데 내가 뭐냐 퍼스널 프랜차이징을 하는 거야. 개인들을 프랜차이징을 해서 내 노하우를 나눠주는 거예요. 자, 노하우를 나눠주면 뭘 받죠?
그래서 내가 이제 이분한테 도움을 줘가지고 15%를 되게끔 정말 이렇게 지원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다음에 300만, 200만, 100만 되게 해줬다면 나는 전체적으로 얼마예요? 21%에 1000만이니까 포션을 내가 만들었잖아. 내가 누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었어요. 이 사람이 만들어준 건 아니야. 내가 만들었어. 그러면 갭이 얼마 생겨요? 이 사람은 15%니까 6%의 갭을 내가 이제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는 얼마예요? 12%니까 여기는 9%니까 자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했더니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 봐 임마 내 걸 6% 뺏어가잖아. 자 근데 이분이 없다고 생각해요. 이분이 누구 노력이에요? 나의 노력이에요. 이 사람들은 전혀 관계없어요. 자 내가 노력을 하지 않고 당신 한 명만 이렇게 보고 있거나 당신 한 명을 통해서 내가 뭔가 일어난다. 나는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얘도 15%고 얘도 15%. 갭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 수입이 빵! 근데 만약에 내가 소비를 20만 원 했다. 그것도 나의 노력이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는 15%의 보너스를 내가 받는 거지만 실제로 이 사람의 몫을 가지고 오는 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1도 없어요. 그래서 그 개념을 정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그래서 내 노력이 들어가지 않으면 아메는 수입을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일반 피라미드하고 너무 다른 게 뭐냐면 일반 피라미드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요. 왜 좋아요? 1분으로 세워줄게. 한 줄에 1분 니 세워줄게. 빨리 와. 그러면 자기가 아무 일도 안 하더라도 나중에 뭔가 받을 수 있는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 넣어요? 100만 원, 200만 원 넣고 그냥 쭉 세는 거야 이렇게. 근데 들어오면 어때요? 자기들도 돈을 벌어. 근데 그게 계속 하시기가 않아요.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변수들이 많아. 근데 그거 가지고 사실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좋아? 그래, 싫어요? 대단히 못하죠. 돈을 주는데 싫어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뭘 가지고 있어요? 양심이라는 걸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내가 몰랐을 때는 그래 그러고 받을 수 있는데 알고 나면 다른 사람들이 피해를 보잖아요. 왜 다른 사람 걸 빼가지고 내가 받는 거니까. 그게 나는 그 회사의 시스템을 가져왔다 하더라도 그 회사를 만든 사람들이 자기도 돈 벌기 위해서 만들기 때문에 결국은 많은 피해자들이 약손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는 그 일을 하는 거죠. 그리고 3, 4년 있다가 어떻게 도망가는 거죠. 그 사람은. 그 사람은 도망가고 이제 다 없어져요. 근데 그런 일들을 내가 몰랐을 때는 할 수 있더라도 알고 나면 하면 된다 된다?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내가 받아가면 개념 자체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서 90만 원. 똑같은 아까 저기 1000만 원 일어났는데 계산하는 방식을 제가 조금 이제 바꾼 거죠. 이제 바꿨는데 그런 개념이 들어간다. 그래서 한 번 했을 때를 1000만 PB 한 번 했을 때를 SP, 세 번 했을 때 GP, 그리고 이제 6번 했을 때 플래티넘에서 이제 이렇게 수입들이 늘어나요. 이렇게. 그리고 플래티넘 됐을 때는 이제 핀 보너스도 받고 그다음에 2박 3일 목별 세미나도 가면서 여러 가지 이제 리더로서의 뭔가 갖춰야 될 그런 소양들을 이제 알려주는 시기가 되고 아메이스는 이때부터 이제 뭘로 인증해줘요? 정식 사업자를 인증해서 지금은 근데 사실 큰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근데 옛날에 그 DD라고 했을 때 우리나라는 그런 개념들이 별로 없었는데 미국은 그렇게 했을 때요. 다이렉트 디스트리뷰터. 그전에는 누구한테 이렇게 받았었는데 자기가 직접 구매할 수 있는 그날이 생기는 게 플래티넘부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렇게 어떻게 나눠줄 수 있는. 그래서 이때부터 이제 정식 사업가를 인증해주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전부 다 온라인이고 전부 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개념들이 이제 많이 없어졌죠. 그래서 이때부터 정식 사업가를 인증해주는데 그럼 왜 그러면 한 번 했을 때나 6번 했을 때 별 차이 없잖아요. 1000만 PB. 수익도 거의 뭐 비스무리해. 아닌가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러냐 해서 물어봤더니 한 번 정도는 뭐 능력 있는 사람 팔아서 갈 수도 있고 돈 많은 사람 사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좀 깔끔 몇 개 사면 뭐 그냥 1000만 PB 되잖아요. 그럼 깔끔 몇 개 팔면 또 1000만 PB 되는 지금 수준이 되니까 그렇게 해서는 이게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6번 했다는 건 정말 사람들한테 어떻게 올바르게 정보를 전달하고 예용된 네트워크를 형성했다라고 인정해주는 핀이 바로 이제 플래티넘이에요. 그래서 플래티넘이 됐을 때를 이제 정식 사업을 인정해 준다.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제 이분이 나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뭐 했죠? 내한테 도움을 받고 시스템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프랜차이징을 독립했다고 해요. 독립. 우리가 이제 맥도날드를 내가 가고 싶어. 그래서 맥도날드
열심히 해가지고 처음에는 뭐 1년, 2년, 3년, 4년, 5년 동안 본사에 가서 배우고 그 MD나 뭐 코디나 여러 이 지원하는 팀들로부터 배워가지고 자기가 이제 완벽하게 만들 수 있어. 그걸 완벽하게 운영도 해. 여기 노하우도 생기고 직원들도 내가 직접 이렇게 교육할 수 있는 수준이 했어. 그래서 내가 동생한테 야, 너 동네에 맥도날드 하나 만들어 내가 줄게. 하면 돼야 돼요? 안 돼요. 내가 로열티 받을 수 있는 권한 하나도 없어. 누가 로열티를 받아요? 근데 본사가 그냥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아메이는 뭐냐면 이 사람이 자기도 2천만 원이 되기 위해서 자기 혼자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이렇게 팀이 됐었겠죠. 이제 그 사람을 도와가지고 어떻게 자기도 뭘 할 수 있어요? 프랜차이징을 할 수 있는 기회 분할이 돼가지고 그걸 넓혀서 한 1,000만 PB 정도가 됐을 때를 아메이 전체로 봤을 때 나로부터 독립했다고. 아, 니는 이제 완전 독립체다. 그만큼 뭐 했다? 성장했다는 거예요. 성장했다. 그러면 이제 보면 1,000만일 때는 여기도 21%고 나도 21%잖아요. 어쨌든 1,000만 넘으면 다 21%죠. 2,000만이든 3,000만이든 5,000만이든 그러면 갭이 없어. 그쵸? 자, 그럼 이 사람 도와줘야 돼? 안 도와줘야 돼? 그 정도로 이렇게 벌써 양심이 이렇게 성인분자가 되셨어요? 아메이는 이게 내공을 산다 하는데 너무 심하게 가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내가 수입이 안 되면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취미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봉사활동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봉사활동은 얘한테 뭔가 이익이 생기는 거잖아요. 무슨 이익이 생겨? 만족이 생기고 보람이 생기고 이런 게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실제로 수입이 되지 않으면 그런 일들을 지속하기 힘들어요. 그래서 봉사활동을 지속적으로 하는 사람들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하나 스트레스 받아야 받아요? 받아요. 왜? 좀 사람 관계니까. 나는 분명히 성심을 잘 줬는데 받는 사람이 보람이 받아. 그럼 기분 나빠요? 좋아요? 나빠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뭔가 봉사를 하면서 지속적인 만족을 받기는 상당히 쉽지 않아요. 힐링이 잘 안 돼. 인간관계에서 힐링이 돼야 돼요? 잘 안 돼요. 근데 힐링 되는 건 누구하고 힐링 되는지 아세요? 강아지도 있고 꽃을 보세요. 꽃을 보면서 이쁘다 그러면 내가 그 이쁘다고 한 만큼 100%를 내가 받아요. 왜? 꽃이 뭐라 그래요? 고모 하잖아요. 내가 씨발 그런 데가 힘을 넣어서 힘을 그대로 그냥 받아주기 때문에 내가 힐링이 돼요. 그래서 꽃을 보거나 돌을 보면서 있잖아요. 한번 해보세요. 돌에 가다가 보면 이제 산기슭에 가다가 돌이 깨지거나 이렇게 막 상책이 난 돌 있잖아요. 잡아놓고 집에 와가지고 얘하고 한번 얘기를 하는 거죠. 참, 네 인생도 내가 똑같은 생각이 같고 어쩌다 이렇게 깨졌냐 하고 이렇게 내가 얘기하는 거 내가 눈물이 줄줄 나. 정말 이게 뭐냐면 원래는 코칭할 때 힐링하는 방법 중에 하나의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돌이나 나무나 이런 걸 찾아가지고 그가 앉아서 대화를 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내 위로를 100% 자기는 받아들이기 때문에 내가 힐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내 마음이 전해지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왜냐면 이 사람은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가지고 나쁘게 들릴 수도 있고 지맘 짚어 남의 생각한다고 그러잖아요. 이 대단한 말입니다. 지맘 짚어 남의 얘기를 듣는 거예요. 얘기를 하는데 지 맘대로 듣는 거예요. 지 맘대로. 그러다 보니까 자기 마음이 좀 각박해지면 다른 사람이 선한 마음들도 다르게 들릴 수 있는 게 그게 인간이에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아멘은 비즈니스인데 남을 도와야 성공해요. 처음에는 내 목적 때문에 막 해요. 하는데 가만히 구조를 보니까 이 사람을 도우고 이 사람한테 커주고 이 사람한테 뭔가 계속 성장되게끔 안 해주면 내가 성장이 안 돼. 그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됐을 때를 얼마 줘요? 독립했을 때를 보너스를 6% 줘요. 사실 옛날에는 몇 프로 준다면 몇 프로 줬어? 4% 줬어. 4%. 근데 지금은 프로세스 6% 줬는데 4%하고 봐요. 여기가 980만 되면 내가 얼마 갭이 있어요? 18%니까 얼마 갭이에요? 3%. 그래서 얼마를 더 줘요? 1%를 더 줘. 사람 마음이 어디 가요? 여기 아니고 이쪽. 그 놈이 1% 돼요. 그 4%하고 3% 차이가 그 차이예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뭔가 내가 이익이 돼야 그쪽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한테
더욱더 독립을 시키고 그 사람이 더욱더 성장할 수 있게끔 내가 밀어주고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기회를 준 거예요, 준 거. 근데 지금은 이제 조금 더 많이 주죠. 요즘은 뭐 1% 하니까 사람들이 콕방도 안 껴. 그래서 이제 6%로 올릴 수 있죠. 그래서 이 정도 되면 1차 보너스가 90만, 2차 보너스 60만. 그래서 이제 얼마 정도 돼요? 파운드 플래툰 되면 한 4천만 원 정도? 물론 좀 금액들은 좀 바뀌었는데 어쨌든 요 정도 돼요. 근데 이 돈들이 어떤 돈들이에요? 내가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 매번 물론 이제 처음에 할 때는 SP 될 때는 내가 막 물건을 팔거나 전달하면서 다닐 수도 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쓰려면 한 번 봐가지고 그래 알았어 카드를 보고 계속 쓰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 정보가 전해져야 되잖아요. 처음에 치약 하나 갖다 주고 그 다음에 퐁퐁 갖다 주고 계속 하다 보니까 이 사람이 어때요? 자기가 자동으로 그쵸? 쓰잖아요. 옛날 시골에 경운기 있잖아요. 경운기 시동 걸 때 어떻게 걸는지 아세요? 그쵸? 클래치 딱 끄고 휙 돌려야 되거든요. 이때 힘이 엄청 들어가요. 이때 돌리는 힘이나 지가 알아서 돌 때나 속도는 비슷하지만 결국은 뭐냐면 처음에 할 때는 힘이 들어가야 된다니까. 근데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어때요? 힘이 안 들어가고 돌아갈 수 있는 정도 되면 이건 어떤 수입이다? 인시어 같은 수입이에요. 왜 이 사람 떨어지면 있으니까. 물론 내가 이 얘기 아직까지 작은 데는 내가 지속적으로 갖다 주면서 내 노력을 계속 해야 되겠죠. 그래야 그 다음 단계로 나갈 수 있는 성장이 되니까. 그래서 이 수입이 어떤 수입이에요? 인시아와 같은 수입이 4,300 정도 된다. 월 한 300에서 350 된다. 하면 우리가 얼마짜리 건물을 가지고 있어야 이게 수입이 되나? 한 15억 정도. 15억. 이거는 내가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만들어서 이 파우더 플래툰은 우리 애들한테도 내가 나중에 물려줄 수도 있어. 뭔가로 이게만 단단하게 10년, 20년, 30년 지나가지고 4,300 나와. 단단하게 계속. 물론 이게 10년, 20년, 30년 뒤에 4,300 나올 거야? 더 나오죠. 왜? 물가만 오르는 것만 보더라도 한 1억 정도 나와요. 20년 뒤에. 그럼 20년 뒤에 우리 아이들한테 연금으로 1억 될 수 있게끔 해주려면 지금 얼마 내야 돼요? 월 한 1,000만 원씩 넣어야 돼요. 1,000만 원 이상씩 넣어야 돼요. 근데 내가 그 노력을 쌓아가지고 노력을 계속 축적시켜서 이걸 만들었어. 만들고 그걸 갖다 계속 유지를 하고 있어. 그렇죠? 그럼 우리 아이들한테 얼마를 줘요? 15억, 20억, 나중에 한 30억 정도 되는 건물을 요 정도만 되더라도 물려주는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뭐 없이? 세금 없이. 30억 건물 물려주면 세금 얼마 나올까요? 한 12억 정도 나요. 12억. 그래서 건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상속하는 순간에 그냥 털터리가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 이거 급하게 팔아야 돼. 현금을 내거나. 분납을 하더라도 10년 분납 이렇게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현금을 만들어서 세금을 내야 되는데 그걸 못 내가지고 다 팔고 망하고 없어지고 하는 경우가 천지빛깔이에요. 자, 그래서 암의 구조가 어떤 구조냐? 그래서 1차가 18%가 있고 이렇게 하면 어때요? 나는 21%고 3% 갭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3% 하면 내 수입이 얼마밖에 안 돼요? 2차를 받았을 때는 60만 원 받는데 이게 훨씬 더 크죠. 이거는 1차는 27만 밖에 못 받아. 만약 이런 경우일 때 그럼 내가 이 사람을 좀 더 도와가지고 어떻게 해요? 21% 됐을 때는 이걸 받는데 그렇죠? 그래서 아메이가 윈윈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 사람 계속 도와줄 수 있는 지속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그 에너지가 나올 수 있게끔 만든 게 그래서 다른 사람이 윈해야 내가 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만드는 게 바로 아메이다. 그래서 이제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지속적으로. 그래서 리더들이 계속 헌신을 하면서 왜? 내가 헌신을 하면 할수록 내한테도 수익이 들어.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헌신해서 이 사람들이 막 성장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그것만 하는 거 너무 좋아요. 근데 그것만 계속 하고 하라면 어때요? 싫을 때도 있잖아요. 헌신하는데 이 사람이 헌신을 안 받아도 헌신짝처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 그럼 기분이 나쁘잖아요. 그런 경우도 많아지고요.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수입까지 되니까 계속 헌신할 수 있는 에너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가 다른 어떠한 네트워크보다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이유가 뭐냐면 큰 리더들이 계속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수익 구조를 만들어놨어요. 근데 어떤 얘는 3억만 딱 받고 못하게 대사하고 우리는 수입을 못 가져간다.
그러면 그 헌신할 사람 있어요, 없어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성장한다는 건 사람들 더 지속적으로 뭐 해야 돼요? 키워야 돼요. 키우려면 사람의 사고가 계속 커져야 되고 내가 100억, 200억, 1000억 돈이 문제가 아니라 그 정도의 그릇이 커질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만이 그만큼 큰 일들을 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때요? A도 막 열심히 노력해서 어때요? 이렇게 SP 1000만 편 이상 된 사람들이 만들어지고 이렇게 되면 3차 보너스가 사실 봐요. 이 사람이 SP 되면 2차 보너스 누가 받아요? A가 받아. 그럼 나는 뭐예요? 배틀이야. 아무것도 없어. 그럼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 안 도와줘요? 물론 우리가 또 상대방을 그렇죠. 다른 사람 성장하고 하면 너무 좋잖아요. 도와주는데 지속성을 갖기는 쉽지가 않아. 그리고 어떤 사람? 마음에 드는 사람, 이쁜 사람을 골라서 도와주겠죠. 그러면 여기가 기분 나빠서 그만두고 얘는 삐져서 그만두고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지속적으로. 근데 이 사람들이 성장하면 할수록 내가 이 3차 보너스에서 이제 MG 보너스 지금 1.5%죠. 주게끔 지금 만들어 옛날에는 1%야. 근데 이걸 주게끔 만들어 놓고 다니거든요. 이 사람들이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더욱더 커지게끔 만들기 위해서 이 사람들 도와서 그걸 뎁스 작업이라고 해요. 뎁스. 그 뎁스 계속 도와서 키워주니까 어때요? 이 사람도 돈을 벌지만 이 사람도 더 큰 성장해요.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기본적으로 2차 보너스, 1차 보너스보다 2차 보너스 많고 2차 보너스보다 뭐가 많아요? 3차 보너스 훨씬 더 많아요. 자,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자, 이거 다 하려면 오늘 밥을 써야 되니까 여기서 정리를 하고 이 정도 그림도 좋겠죠. 이렇게 되면 뭐가 돼요? 다이아몬드가 돼요. 다이아몬드가 되면 어떻게 돼요? 1차 보너스 여기는 이제 90만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2차 보너스 어떻게 돼요? 6명 있으니까 60만에서 사실은 이제 60만 원도 훨씬 더 돼요. 한 90만 원 정도 돼요. 비비로 하면 되고 그 다음에 3차 보너스 이렇게 300만 원. 파운드 다이아몬드 되면 월 한 1100만 원 정도 되고 연말 보너스 제가 안 넣은 거죠. 이제 연말 보너스 한 1억에서 한 1억 5천 정도 되니까 적어도 연봉이 한 2억 정도. 요 그림만 만들면 그렇게 돼요. 죽기 전까지 요것만 만듭시다. 죽기 전에. 그러면 특별 보너스 이제 한 1000만 원, 그리고 연말 보너스 이런 거 토탈에서 한 2억 4천 정도. 그래서 파운드스 다이아몬드 정도 되면 사실 어떻게 보면 경제적으로 이제 자유를 했다고 할 수 있죠. 그렇죠? 이제 이 정도 되면 내가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뭐 내가 시간을 팔거나 이럴 필요는 없는 거죠. 물론 내가 일이 좋아가지고 하는 사람들은 계속 하겠죠.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계속 할 것 같아요. 왜? 제가 하는 일이 너무 좋거든. 근데 좋은데 먹고 살기 위해서 계속 거기에 얽매여서 하지를 않기 때문에 뭐가 생기죠? 자유가 생겨요. 자유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자유가 생겨요. 내가 직장생활 하는데 우리 아버지가 100억 자산을 갖다 물려줘서 직장생활 재밌어 안 재밌어요? 아, 받아봐서 모르시는구나. 냅다 재밌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제 전체 금액을 보면 SP가 되면 사실은 1차 보너스 정도밖에 못 받아요. 근데 많이 아메를 하다 그만두신 분들은 여기도 해보지 못한 분들이 많죠. 이제 몇 프로? 15%도 가보지 못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안 되는 부분만 계속 머물러 있었던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서 GP가 되면 뭐 1차 보너스인데 파운드 스플래쯤 되면 1차 보너스, 2차 보너스 받고 그 다음에 UP 보너스, 성장 보너스 이걸 다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돼요. 그러니까 연봉이 한 4,500 정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파운드 다이아몬드 되면 이제 받는 개수가 계속 그래서 아멘이 재밌는 게 뭐냐면 받고 이걸 여기 넘어가면 요거는 빼고 요거는 주는 게 아니라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고 그래서 가면 갈수록 계속 축적이 돼요. 파운드 스키디시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제 이 파운드스 크라운 파운드스 트리플 다이아몬드가 그 FC라고 그러거든요. 파운드스 카운슬이라고 전 세계 항상 회의를 해요. 그럼 전 세계 최고의 리더 그룹에 들어가는 게 바로 요 단계예요. 요 단계. 요 단계가 되면 우리가 여행은 이제 리더십 여행 가면 그냥 호텔 가서 이제 뭐 4박 5일
5박 6일 이렇게 가잖아요. 두바이 가든지 어디 가든지. 근데 여기는 뭐 대부분 다 가는 데가 저도 아직 안 가봐서 모르는데 이제 많이 들었겠죠. 이제 그 빌 게이츠가 여행 같은 데가 어디죠? 휴가 가는 데가 피터 아일랜드 리조트 이런 데 가서 휴가를 보내고, 만약에 이제 미국에서 이제 회의를 하면 우리는 이제 점심 식사로 한 20만 원 정도 주거든요. 식사하라고 20만 원을 줘요. 그래서 대부분 식사를 안 하고 뭘 사요? 선물을 사는 이게 선물 구입비를 한 600만 원 정도 준대요. 그래서 600만 원 꼭 받아보시길 바라면서. 자, 그래서 여행이 어떤 건지, 그러니까 좋은 여행이라는 뭐 이만큼 좋은 데 간다, 화려한 데 간다라는 그거보다는 이 여행이 주는 의미가 어떤 건지를 한번 느껴보시길 바라면서. 17세기 유럽 명문가들은 어떻게 그들만의 세련된 매너, 고급 예술과 스포츠, 특별한 인적 네트워크를 갖출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엘리트 교육의 최종 단계라 불리던 그랜드 투어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21세기 프랑스 상류층의 자격 중 하나가 최소 10개국 이상의 세계 경험을 갖춰야 한다는 것도 당연한 이유일지 모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여행이란 쉬고 즐기기 위한 것일지 모르지만 세상이 선망하는 소수의 리더들에게 새로운 문화를 향유하고 특별한 인적 네트워크를 이루며 내적 잠재력을 이끄는 모멘텀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오른 아메이 리더들, 이제 당신도 그 위상에 걸맞은 문화를 누리고 더 큰 세상과 조우하며 또 다른 정상을 향해 나아가십시오. 이것이 아메이가 드리고 싶은 여행, 그 이상의 가치입니다. High Society for Professional 아메이. 자, 그래서 아메이 여행을 사실 이거는 어느 그룹이나 어느 기업이나 어느 단체든 따라오기가 힘든 게 겉모습은 따라갈 수 있어요. 근데 그 안에 들어가는 철학이나 그 어떻게 보면 이제 가치나 이런 것도 따라오지 못하기 때문에 그 가치가 사람들한테 전해지지 않는 거예요. 물론 뭐 여행을 다녀와서 이게 좋았다 하는 건 있지만 실제로 그 아메이가 주는 가치는 뭐냐면 사람의 생각의 크기를 키우는 거예요. 생각의 크기를. 리더십 여행 다녀왔던 사람들의 생각이 틀리고, 다이아몬드 여행 다녀왔던 사람의 생각이 틀리고, 다이아몬드 여행을 다녀오고 나면 뭘 꿈꿔요? 수습과 카운슬을 꿈꿔요. 왜? 그만큼 이제 세상을 넓게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나는 정말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느껴졌는데 세상에 밖에 나갈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어떻게 내 스스로 느끼고 오는 자리가 있는 그런 자리예요. 그래서 아메리카가 주는 여행의 가치는 아주 커요. 그래서 그 여행의 가치들을 한 번씩 다 느껴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좀 성장하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단순하게 지금 당장에 보면 항상 불국이 있잖아요. 사업이. 안 그래요? 어떤 사업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내가 앞으로 5년 뒤, 10년 뒤를 쭉 쳐다보면서 그림을 그리면 그때요, 지금에 있는 모습들이 다른 부분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야, 1년 전에 나와 지금 나는 어떤 모습일까? 자, 발전됐어, 안 됐어요? 발전됐죠. 발전됐어요. 뭐가 발전됐어요? 내가 내면도 성장하고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진 거죠. 내가 돈을 갖다 지금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커졌다는 거 내가 인정이 안 해요? 해요. 다시 한번 또 얘기 나눌 때 옛날에 내가 좀 쳐죽 끼고 나왔다가 지금 이제 듣는 것도 알고, 그렇죠? 제가 그랬거든요. 제가. 근데 시간이 지나니까 이 사람들하고 조율을 하고 대화 나눌 수 있는 그런 힘들이 내한테 들어오니까 내 마음이 어떻게 좀 더 편안해져요. 다른 사람 만날 때 옛날에 상당히 불안하고 불편하고 막 이랬는데 지금은 그냥 만날 때 그냥 편안해요. 왜? 그만큼 실력이 늘었다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면 실력 느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커지면 당연히 생산품은 커질까요? 커지겠죠. 커지겠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있고 황금알이 있는데 황금알이 찌그러져서 계속 나와. 그러면 어떻게 해요? 거위를 잡아야 돼요? 때리면서 야, 좀 큰 거 놔라? 아니거든. 뭐 해야 돼요? 거위를 돌봐야 돼요. 좋은 먹이도 주고 잠자리도 이렇게 잘 챙겨주고, 그렇죠? 그 다음에 한 번씩 나와서 이제 운동도 시켜주고, 우리만 가둬두지 말고 여러 가지 해요. 그 여러 가지 하는 게 뭐예요?
고개를 해, 고개로. 고개를 하면 이 생산 능력이 계속 커져요. 그 나는 생산품은 아직 적은 것 같은데 생산 능력이 계속 커지고 있어. 그러면 생산품이 커질까요? 안 커질까요? 커지겠죠.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예측 가능한 힘들이거든요. 예측 가능. 그래서 이걸 볼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계속 포커싱을 하다 보면 우리가 아메리카 주는 그 모든 혜택들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면서 오늘 강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 이제 제품 중에 최고의 제품 이 뉴트라이트에서 강의를 해주실 광명 사님을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선물에서 하고 있는 광명입니다. 잠시만요. 제가 오늘 강의할 거 뭐냐면 영양소. 여러분들 영양소에 대해서 얼마나 아세요? 제가 학교 다닐 때는 3대 영양소 외웠어요. 탄단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근데 이것만 먹으면 다 건강한 줄 알고 저희 부모님들도 밥을 먹어야 돼. 그냥 모든 게 밥이 보약이었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5대 영양소에서 지금 7대 영양소로 나왔는데 여러분들 지금 보시면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에너지를 내는 영양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연탄으로 비유하면 연탄인데 근데 이제 비타민, 미네랄이 나오면서 이게 우리가 그 불쏘시개 역할을 하잖아요. 이 번개탄이라고 비유를 했는데 연탄을 안 드신 분들은 잘 이해를 못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장작을 얘기를 하면 장작일 때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비타민, 미네랄이에요. 장작만 있으면 불이 안 타겠죠. 근데 얘는 같이 먹어야 돼요. 특히 그 다이어트 프로그램이나 모든 사람들이 할 때 병원에서 처방을 할 때도 보면 비타민, 미네랄, 야채, 과일 많이 드세요.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에다가 지금 또 섬유질, 식이섬유가 있는데 식이섬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의 면역이잖아요. 우리 면역의 80%인데 이 식이섬유만 잘 섭취해도요 우리 질병을 70% 예방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물이 나왔잖아요. 물. 왜 나왔을까요? 물이? 식물을 우리가 뭘 먹고 살아요? 동물 다 물을 먹고 살죠. 근데 물이 우리 혈액에 흡수되는 게 10초 안에. 우리가 너무 갈증 날 때 느끼지 않나요? 네. 바로 들어가는 거 느끼죠. 근데 장기까지는 20분인데 우리가 이미 갈증을 느낄 때는 늦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물 갖고 다니면서 갈증 나기 전에 수시로 드세요. 그래서 이게 지금 7대 영양소로 분류를 해놨는데 여러분 어떻게 드세요? 여기 보시면 이 구조가 맞아요. 채소, 감자. 근데 가공식품 많이 드시잖아요. 여기 뭐 고기부터 뭐 치즈 있는데 거꾸로 드시지 않나요? 보통 보면 뭐 식생활이 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쉽지가 않아요. 지금 현대 사회에서. 그리고 여기 일주일에 2번 이하인데 달걀도 좋긴 하는데 너무 많이 먹어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니라고 하니까 채소하고 과일을 늘려야 되겠죠. 이런 영양소를 우리가 섭취해야 되고 지금 아침 식사하고 오셨나요? 안 하신 분 지금 많죠. 한국인의 아침 식사 비율을 보면 1인 가구는 53.5%, 2인 가구가 60.2, 3인 가구 같은 경우에는 보니까 부부에다가 애 하나 있으면 애 때문에라도 아침밥 먹이잖아요. 그래서 3인 가구에는 71.5%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인스턴트는 어째요?
거의죠, 거의 10대, 20대 아이들 거의 다 아침에 밥 안 먹고 학교 가면서 편의점에서 하나씩 두고 가잖아요. 그리고 이제 보니까 그 수급자 아이들 바우처가 있어요. 그 바우처로 음식을 사 먹고 하는데 그 바우처가 이렇게 비싸지 않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거의 편의점에서 사 먹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건강할 수가 없죠. 영양이 불균형하니까. 근데 그래도 나이 드신 분들은 아직까지는 아침밥 드신 분들이 많잖아요. 있으면 되도록 안 먹고. 근데 이게 지금 우리나라 한국인의 실패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이들 어때요? 중고등학생 아침 결식이 주 5일 이상이래요. 학교 5일 가니까 안 먹는 거 맞죠? 안 먹는다는 거 거의. 그리고 청소년 3명 중 1명이 아침 결식. 여러분들 자녀들 아침밥 꼬박꼬박 챙겨서 보내세요? 대단하시다. 아이들 짜증내니까 그냥 겨우 학교 깨워서 보내고 그런 경우 많은데 정말 10대 때는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보니까 제가 이 건강의 원천이 10대 때 부모님께서 잘 먹여서가 아니라 그런 영양소를 지금 생각하니까 먹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게 청년기가 되면은 지금 여기 젊으신 분들 많은데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20대 같은 경우에는 뭐 몸매나 또 결혼하고 출산하기 때문에 자기 몸 관리를 많이 못해요. 한 예로 제 친구 같은 경우에가 20대 때 다이어트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 요요가 심해지면서 불임이 왔어요. 그래서 애를 못 낳아요. 근데 불임이 오다 보니까 폐경도 일찍 왔어요. 거기에다가 또 뭐야 퇴행성 관절염. 폐경이 오다 보니까 상체 비만이 되니까 그래서 되게 우울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건강을 전달하다 보니까 살이 문제가 아니고 제대로 된 정보나 영양소. 그래서 인스턴트 같은 거 되도록 안 먹고 밥이나 야채 이런 걸 많이 먹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이제 중년기 분들이 많으니까 지금 근로 시간이 많이 단축되긴 했지만 사실 보이지 않게 일 많이 하잖아요. 야근도 하고 하루 평균 근로 시간이 10시간 55분이래요. 그리고 이건 인정하시죠, 남성분들. 거리에 가보면 남성분들 거의 다 막 걱정되지 않아요. 막 보면 막 얘기해주고 싶고. 근데 또 저희가 또 그분한테 못하시잖아요. 가족들한테는 얘기해주시죠. 근데 가족들이 말 들어요? 나 이렇게 살래. 근데 우리는 의무감이 있어요. 얘기해주시라고요. 건강을 위해서. 그리고 노년기가 되면 모든 게 다 기능이 저하되는데 혈관 탄력성은 당연히 저하될 것이고, 그리고 저희도 지금 제가 그것 때문에 돈 벌긴 하지만 관절이나 연골들 다 손상돼서 다 수술하셔서 막 저희 병원에 이제 예약제 오시거든요. 막 끌고 다니시고 막 서로 막 내강들에 싸우시고, 요즘은 또 이제 하나 안 해요. 자녀분들이 바쁘니까 환급을 양쪽 다 해줘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들이 오시니까 서로 힘드니까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가족들은 그 케어를 못 하거든요. 근데 조금만 좀 관리를 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는 노화가 되면은 우리 관절이 어때요? 관절이 콜라겐하고 프레테오글라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얘가 감소가 돼요. 그러니까 당연히 연골 기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평균 수명이 82세, 83세인데 건강 수명이 65세래요. 65세인데 이거를 우리가 평균 수명하고 건강 수명하고 맞춰주는 프로젝트 한 거예요. 한국인의 평균 수명과 건강 수명의 차이. 뉴트리라이트는 생활 주기에 맞춰 필요한 영양을 설계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건강 수명이 더 길어지도록 83년 식물 영양소 과학. 여러분들이 뉴트리라이트 제품을 꾸준히 드시면 맞춰줘요. 저 리더 사장님도 보시면 어때요? 예전에 사진 보시면 더 젊어지셨죠? 증명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그랬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오늘 영양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 세계보건기구에서도 이 4가지 중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가장 힘든 게 균형 잡힌 영양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거 인정하시죠? 그러면은 식사 보세요. 보통 아침 결식 많이 하세요. 그리고 점심은
보통 직장인들 밖에서 나가시고 구내식당에 있으면 먹지만 저녁 같은 경우는 거의 야식 많이 하시고 또 회식하시고 그러면 제대로 된 영양소를 섭취하기가 일주일 중에 근데 요즘 주말에 가족끼리 모여서도 외식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제대로 밥을 먹을 수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직장의 85.1%가 주 1회 이상 외식을 하는데 점심을 사 먹는 게 4.7회 그러면은 날마다 사 먹는 거예요. 5일근이니까. 그리고 저녁을 사 먹는 게 저녁을 해서 드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주부들도 남편들도 밖에서 드시고 오시고 아이들도 학원 가니까 뭐 학교에서 급식 먹고 학원 가고 그러니까 밥을 하지를 않기 때문에 저녁을 거의 사 먹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지금 배고프시죠?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좋아하는 밥상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어떠한 한우보다 이렇게 밥 사주는 사람 좋아해요. 저 밥 사주고 싶으면 이거 사주세요. 너무 맛있어요. 아 그런데 영양소가 보세요. 양파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이거랑 오토네요. 양파는 거의 2분의 1로 감소되고 우리 시금치에 철분이 많이 들어있잖아요. 철분도 영양소가 없어요. 거의 껍데기만 먹는데 포항초 같은 경우에도 영양소가 있긴 하지만 보세요. 사갖고 갖고 바로 조리해서 먹지 않잖아요. 이게 씻을 때 비타민 50% 감소가 돼요. 그리고 저희가 이거를 바로 하나요? 냉장 보관하죠. 냉장 보관해서 그나마 저녁에 해먹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어때요? 3일 거의 일주일 이상 먹지 않나요? 그리고 어떤 거는 브로콜리 그런 거 보면 한 달도 괜찮잖아요. 그런데 영양소가 없는 사실 우리가 껍데기만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보면 우리 영양 불균형이 비타민, 미네랄, 단백질도 부족해요. 그리고 탄수화물하고 포화지방, 지금 가공식품에 있는 트랜스지방이 너무 많으니까 영양의 불균형 상태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혈액이 정상적인 적혈구에서 끈적끈적해지면서 이렇게 연전현상이 일어나죠. 그럼 어떻게 돼요? 혈관이 온전하게 제대로 순환을 못하겠죠. 그러면 얘가 젊은 40대, 40대 남자분들, 50대 후반 여자분들이 많으신데 결국에 이게 쌓이면 이 관상동맥인데 우리 심장으로 가는 관상동맥 입구가 이 혈전이 쌓이면 우리 혈액이 제대로 심장으로 공급이 안 되면 이 심장에서 내 몸으로 혈액을 보내줘야 되는데 거기에서 막히면 제대로 순환이 안 되고 이 심장에서는 심근경색 이게 뇌가 연전현상이 심해지면 어떻게 해요? 뇌경색 많으시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건강에 대한 명언인데 건강할 때 사실 건강할 때 지키는 거는 쉬워요. 근데 이게 보면 의외로 결단이 필요하다. 한 예로 여러분들을 보시면 우리가 국가 검진 건강 검진 나올 때 여러분들 공짜니까 안 하시죠. 잘 하셔야 돼요. 이것도 하나에 속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뭐 어떤 분들은 또 가면 무슨 질병이 나올까봐 특히 남자분들은 안 가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큰 병을 키워가지고 아파도 미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사소한 거지만 내가 그런 검진 그리고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건강 강의를 듣기 때문에 그 강의를 또 나 먼저 관리를 해서 이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결단이에요. 이것도 쉬운 것 같지만 의외로 결단이 필요해요. 의학의 아버지라고 하는 히포크라테스도요. 음식으로 고칠 수 없는 병은 어떤 약으로도 고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균형 잡힌 영양 공급이 중요하다는 거고요. 영양이 공급되면 면역력이 당연히 올라가겠죠. 제가 한 예로 지금 여기 보면 이 그림에서 면역세포에서 자연 살해세포라고 있어요. 얘가 NK 세포라고 하는데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하나 알려드릴 게
제가 이제 우순치료 전문 강사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믿으셔도 돼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이 NK 세포를 만들고 싶다 그러면은 웃으셔야 돼요. 내가 너무 기분이 나빠, 너무 화가 나. 그런데도 그냥 잡아 당기세요. 얘는 웃는 걸로 인지해요. 그러면서 NK 세포가 나와요. 그래서 미친 사람이 암에 안 걸려요. 그래서 이렇게 안 걸릴 수가 없어요. 얼마나 지저분한 거 먹고 위생 완전 그런데 NK 세포가 많이 나와요. 그럼 진짜 여러분들한테 많이 도움되는 거예요. 면역이 있으면은 다 치료될 것 같아요. 스스로. 어떤 약보다는 나의 질병과 싸울 수 있는 힘을 길러줘야 되는 건데 그런 쾌적한 환경, 피톤치드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내 세포가 강해질 수 있는 내 정신력도 강해질 수 있는 여러분들 반드시 이 책 보세요. 여러분들 사업하신 분들 이거 다 보셨을 텐데 결국에는 우리 식생활의 성인병을 만들고 지금은 면역 게임, 면역이 혁명인데 면역만 관리하면 어떤 질병으로부터 내가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스트레스도 우리 면역을 다운시켜요.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받을 때는 어쩐다? 거울 가셔서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너무 스트레스 받고 화가 나 그럼 거울 보시고 이렇게 당기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가 발을 떨리시게요. 그러면은 NK 세포가 나온다. 그럼 여러분들 저도 저 파트너분들한테 자금 시키거든요. 그거 여러분들 하시면 좋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분들 주위에 보시면 그 소비자 집에 가면 기능식품 너무 많지 않아요? 근데 보통 한 40대, 50대 분들은 거의 뭐 3개 이상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40대부터는 이제 관심을 갖는데 이게 저희들의 몫인 것 같아요. 아무리 많은 게 있어도 제대로 하나를 먹더라도 제대로 알고 먹는 사람들한테 저희가 제대로 된 정보를 주는 그런 의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여기 뉴트리라이트 농장인데 왜 뉴트리라이트냐? 여러분들이 보시면 어떤 기능식품 만드는데 여러분들이 기능식품 많이 접하면은 한번 여쭤보세요. 자체 공장이 있냐? 이 유기농 자체 농장이 있냐? 그리고 또 하나 환경 호르몬 검사를 하냐? 그걸 먼저 알아보시면 돼요. 유일하게 없습니다. 그건 다 놓고. 그래서 이 농장이 4군데가 있는데 캘리포니아 농장 같은 경우에는 조금 오염됐다고 적었어요. 그 농장을 가려면 참 3시간 가는 건데 그것도 자체 시스템으로 검사하는데 조금만 있으면 보통 기업 같은 경우는 덮을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적었어요. 정말 그런 기업의 가치가 너무 대단하고요. 제가 버킷리스트에 하나 올린 게 보테니카 센터예요. 중국식 식물연구소인데 이거는 아메이 비즈니스 가능한 저의 이제 버킷리스트가 됐어요. 하나 제가 지금 버킷리스트에 올려놨고 한번 보실게요. Go behind the Nutrilite label and you'll discover passionate people relentlessly focused on making your nutritional supplements as clear, safe, and effective. 넘어갈게요. 이게 동영상이 많아서 이게 이제 우리가 씨앗에서 완제품까지잖아요. 저희가 이게 생산 이력서인데 사실은 씨앗이 아니라 토양부터 완제품까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송합니다. 모델이 시원치 않아서 모델을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뉴트리아이트에서 보테니컬 프로세스 9 캠페인을 했어요. 저도 참여를 해서 이렇게 인스타에 해시태그에서 올려서 유산균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본사에서 하는 것들은 하나라도 없잖아요. 이렇게 참여하고 여러분들도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어요. 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약속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보면 약속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저희도 그렇죠. 소비자는 약속 많이 어기죠. 근데 이 기업은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걸고 뉴트리아이트가 이제 보테니컬 프로세스를 했는데
이제 9가지 전 과정을 지금 우리 소비자는 알 권리가 있고 이걸 다 오픈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소비자한테 전달하기가 너무 좋은 게 지금 첫 번째는 어때요? 우리가 이제 엄선된 핑거프린트라고 그래가지고 사실은 이 우리도 출생할 때 지문을 찍잖아요. 지문. 식물도 지문이 있어요. 이게 핑거프린트인데 이걸 1300여 종에서 식물의 지문 중에서 가장 좋은 거를 엄선된 식물을 선택을 해요. 그래서 선택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종자 검사를 하는데 얘는 이제 식물 관리를 문서를 작성을 해요. 이건 추적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숫자가 부여되고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식물 씨앗인데 종자를 검사해서 얘 같은 경우는 가장 좋은 거 그런 씨앗을 갖다가 관리를 하고요. 그런 다음에 농장을 선택해야 되겠죠. 농장은 우리나라에서 할 수 있을까요? 없죠. 한 예로 제가 한 이틀 전에 소비자랑 상담을 했는데 경기도 이천쌀이 우리나라에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이천쌀이 미국 LA에 이제 수출이 됐는데 거기 미국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LA 분들 아시잖아요. 근데 한국은 오염됐다. 거기서 직접 오는 거에 믿을 수 없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냐면 그쪽에서 이천에 있는 종자 그거를 갖고 와서 거기다 심어서 이천쌀로 네임 붙여서 먹었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얼마나 농약에 많이 소문난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저희는 생태계 농법을 하죠. 생태계 농법. 살충제 비료 쓰지 않고 그리고 여기는 지렁이가 저도 예전에 보면 시골에 땅이나 이런 게 푸석푸석했던 것 같아요. 그럼 지금 가면 딱딱하거든요. 산성비 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수확을 할 때는 가장 영양가가 많은 시기에 얘를 수확을 한 다음에 다 엎어요. 너무 아깝죠. 우리는 그냥 뿌리 조금 하나라도 먹으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영양소만 한 다음에 다 엎고 근데 저기 우리 비타민 아세로라 체리 있잖아요. 체리 같은 경우에도 초록색일 때 비타민 C가 함량이 가장 많아요. 그때 추출해서 수확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대단하지 않아요. 그 많은 거를 갖다가 영양소만 추출해서 그리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수확을 한 다음에 이 농장을 5년간 재배하고 쉬게해줘요. 우리는 5년 한 다음에 그 옆에다 또 심잖아요. 텃밭에. 그런 게 여기가 수확을 하면서 그 농장.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우리가 농축이 들어가는데 여기서 이제 과학이 들어가요. 그래서 그대로 영양소를 그대로 건조해서 지금 우리가 먹는 거 코팅된 것도 식물 영양소로 해서 그대로 코팅해서 그대로 사실은 여러분들이 먹는다고 농축해서 근데 거기서 또 이 할 때도 또 거기서 오염도 테스트를 또 한대요. 다 검사를 하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제조를 할 때 이게 한 제품 있죠. 한 제품을 200개 분석한대요. 200개 가능하죠. 하나의 제품인데 200개를 하고 그리고 품질 검사를 매년 하는데 50만 원. 대단하지 않아요. 50만 원. 우리가 지금 그거를 놓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포장 보세요. 포장 이게 뭐라고 보세요. 3만 번 이상 검사해요. 포장.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포장인데 그냥 이렇게 패킹하면 되잖아요. 이렇게 하는데 이거를 포장 상태에 3만 번 이상 검사를 한대요. 그런 다음에 결국에는 우리 소비자한테 전달이 되는데 이런 과정을 우리가 알고 소비자한테 전달하면 소비자들이 어때요? 당연히 신뢰가 생기겠죠.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저희 시골에 부모님도 농사를 짓고 계시지만 농약을 하세요. 먹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 농장을 더 신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정말 이 9가지 과정은 여러분들이 알으셔서 소비자한테 정말 전달하세요. 이게 투명하니까. 그렇게 해서 이런 캠페인을 여기에서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이 알다시피 우리 GMP 명예전당에 올랐죠. 너무너무 까다로운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도 KGMP가 있어요.
그렇지만 여기 기준하고는 거의 비교가 안 되는 수준이고요. 정말 까다로운데 여기 GMP에서 원하는 수준보다 더 높게 검사를 해서 여기는 해요. 그냥 만약에 여기에서 500회 검사해서 여기에다가 테스트 해라 그러면 여기 아메리 같은 경우는 1000번 이상 검사를 한다는 거죠. 그만큼 그렇게 본인 자체가 까다롭게 이렇게 GMP에 내놓거든요. 요거는 이제 보테니컬 해서 세 가지. I don't know why people think Nutrilite is such an obsession with the purity of your supplements. Is it because we read our fields by hand to avoid synthetic chemicals? Or because we record everything about a plant? We call it the plant's birth certificate. And if you were to print off a single year's worth of our records, you would cover 17 acres of this farm. Or because we track our ingredient and crop location by GPS, as in satellites in space. That's not obsession, that's Nutrilite purity. Pure ingredients for pure supplements. That's the more behind the Nutrilite label. GPS로 추적한다고 하잖아요. 그 다음에 I don't 안전. know why people think Nutrilite has an obsession with chasing your supplements. 500,000 quality checks a year. It's roughly 1 minute for the beauty to track. Or because every batch we make is within 10 days of safety testing. Or because I lost anything in our manufacturing facilities. Even this tank. We halt production throughout the entire batch rather than risk even the tiniest contamination. Thanks, Julio. That's not obsession. That's Nutrilite safe. Safe ingredients, safe supplements. That's the more behind the Nutrilite label. 전 생산 라인을 좀 하나 오염 있으면 다 스탑.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I don't know why people think Nutrilite has an obsession with the effectiveness of your supplements. Is it because our scientists run tens of thousands of tests on hundreds of plants just to choose a couple dozen that might meet our standards? Or because we'll spend as many as 10 years researching optimization? Organic farming is definitely the hardest form of agriculture. I love people, I love organic, and I love to work hard, which are kind of all the things that you really get in organic farming. Nutrilite's farming practices incorporate a farming system where we don't use pesticides or herbicides or any synthetic chemicals on the farm. We consider the farm a living organism, so everything that we do to the farm matters. Depending on what crop you're growing is going to depend on where you want to locate that crop. We have farms in Brazil, El Pedacal, Mexico, and also 2 different farms in Washington State. They're placed in these different locations because we have different topography and different climates that allow us to grow the best plants in Nutrilite. We get to be involved in each process of growing the plant, harvesting the plant, and eventually sending the plant off for final processing. We document every step of the process. We call it the birth certificate of the plant. We're using 이게 이제 출생 신고서가 있어요. 식물도 너무 대단하죠. 그러니까 추적이 가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더블엑스 같은 경우에는 정말 너무 대단하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아실 텐데 처음에 이렇게 나왔었을 때 이 약사 공론에서도 더블엑스가 손상된 LDL 콜레스테롤 손상을 감소시킨다. 2주간 꾸준히 섭취했을 시에 이런 게 임상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거는 활성화되고 이미 검증된 거라 이거는 말씀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DNA 복구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 환자한테 더블엑스하고 비타민 C를 제가 전달한 경우가 있어요. 안전하니까 제가 굳이 안 해도요 아는 사람들 다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거를 저희한테 할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주위에 많이 알리셨으면 좋겠고 이게 나왔잖아요. 한국인 대상 인체 적용을 통해서 더블엑스가 어때요? 항산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우리나라 더블엑스 같은 경우에는 항산화 수치가 10% 정도 높아요. 그러니까 누가 사주셔도 저희 걸 드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좋고요. 아세요? 피부, 혈관, 뼈, 세포의 중심에 DNA가 있다는 사실. 더블엑스의 영양소는 항산화를 통해 DNA를 보호합니다. 84년 식물 영양소가 아미보다 사실 이 뉴트리라이트가 더 먼저인데 1934년에 칼렌보그 박사님께서 그때는 비타민 미네랄이라는 걸 아예 없었고 북미 최초로 거의 선구자 같은 역할을 하셨죠. 이 칼렌보그 박사님이 중국의 유조품 회사에 출장을 가셨다가 중국 사람들을 보니까 부자하고 좀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부자이분들은 고기도 먹고 쌀만 먹고 하는데 비만하면서 건강이 안 좋고 그런데 거기 밑에 일하시는 분들은 현미에다가 야채 먹는데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가 있다. 그래서 이분이 연구를 통해서 본인이 미국에 넘어와서 직접 농사를 짓고 하시면서 이거를 발견하신 거예요. 그때 당시에 많은 손가락질을 당했죠. 그렇지만 꾸준하게 본인의 의지를 갖고 저희들한테 이렇게 비타민 미네랄이라는 거를 최초로 개발해서 지금 저희들한테 먹게 준 게 너무 감사하죠. 그런 거를 저희가 지금 뉴트리라이트거든요. 세계 판매 1위 나와 있죠. 세계 판매 1위는 그냥 쓰는 게 아니거든요. 이거 유럽 모니터에 세계 판매 1위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으면 좋겠고요. 그러면 어떻게 건강을 챙기냐? 그러면은 이거 한 편 제가 보여드릴게요. 말보다 이게 더 여러분들한테 이해가 쉬울 것 같아요. 당신이 어디에 살든 또는 나이가 몇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건강의 기본을 위해 기초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기초 영양은 다른 영양소인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과 미량 영양소인 비타민과 무기질을 충족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기초 영양을 집에 비유해 본다면 단백질은 집의 기본 구조물인 벽돌에 해당합니다. 당신이 어디에 살든 또는 나이가 몇이든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건강의 기본을 위해 기초 영양소가 필요합니다. 저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얘기할 때 아까 지구로 비유하자면 단백질이 벽돌, 그렇죠. 비타민 미네랄이 시멘트.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지금 전달을 할 때 뭐 먹어야 돼 하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근데 어느 딱 하나 먹어도 돼요? 안 돼요. 그러니까 기본에 이 더블엑스가 들어가고 그런 다음에 그 사람에 맞춰서 들어가는데 저는 이제 소비자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과일을 심을 때도 다 틀리잖아요. 과실수가. 그러면 내 몸이 다 틀리니까 일단 밭을 만들어야 된다. 그 밭을 만드는 게 더블엑스다. 그러면은 내가 비타민C가 부족해. 그럼 사과나무를 심어야 되니까 아세로라를 더 먹어야 돼. 이런 식으로.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이제 혈관 쪽이잖아요. 그럼 거기에다가 오메가3. 그러면 또 이제 골다공증, 갱년기 있으신 분들은 우리 거 이제 더블엑스 있긴 하지만 좀 부족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오메가3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맞춰주시면 훨씬 소비자들이 처음에는 못 느껴요. 근데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는 드셔야 되니까 그렇게 먹고 단백질에다 유산균까지 먹으면 확실히 효과를 느껴요. 본인들이 느껴요, 그거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콩합백 다 드시고 계시잖아요. 다 드시는 게 좋은데 이제 가족으로 하나로 먹을 때는 우먼즈. 여기에가 아세로라고 들어있죠? 칼믹, 오메가3 다 들어있잖아요. 그렇게 가족으로 먹을 때는 하고 저는 감동받은 게 골드팩이에요. 이건 제가 먹고 감동을 전달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키가 작으니까 좀 신발 계속 높은 거 신고 다니고 병원에서도 좀 신발 높은 거 신어요. 그래가지고 운동화도 좀 굽이는 거 막 이렇게 신고 그러다 보니까 좀 관절이 아프긴 해요. 그리고 운동을 또 막 욕심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붓고 시리고 그 전에는 병원에서 약 먹고 주사 맞고 했죠. 근데 이걸 먹거든요.
너무 감사해요. 제가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설악산을 정주행했는데 중간에 먹었어요. 이틀 2박 정주하고 왔는데 평소 같으면 여기 종아리 저기 가요. 다리나 두 군데 막 코끼리처럼 막 구워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다리 올리고 자면서 그러는데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먹었거든요. 오메가3랑 해서 매걸 안 먹었어요. 그냥 골든팩 먹고 중간에 뭐 단백질 이런 거 먹었는데 내려와서 방금 안 먹은 거예요. 제가 너무 감동받아갖고 그다음부터 막 저희 엄마한테도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희 이제 엄마는 골든팩 드시는데 허리는 아픈데 무릎 아프다는 소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전달하시고 그러시거든요. 지금 여기가 본사잖아요.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건데 이 1959년에 저희 아내가 만들어졌죠. 우리나라에는 1991년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전 세계 100여 개 지역에 지금 나가 있고 이 공장에서 450여 가지 제품을 직접 생산, 원포원은 제외 직접 생산을 하고 있고 이게 1,100명 더 넘죠. 과학자들이 더 넘고 이거 특허도 1,000개지만 1,000개 이상 출원 중이고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자체 공장 있어? 유기농 농장 있어? 또 하나 환경 호르몬 검사해? 그거만 물어보시면 돼요. 막 저희 제품만 좋다 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하기면 그게 증명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공장에서 나오는 걸 여러분들이 지금 드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알고 드시는 거하고 모르고 드시는 거하고 틀리거든요. 저도 처음에 몰랐을 때는 사실 더블엑스 먹고 좀 이렇게 소화도 안 되고 막 그랬었거든요. 근데 알고 먹으니까 너무 이게 감사하게 먹어야 돼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그랬잖아요. 농사지어서 밥 먹을 때 식탁에서 농부가 농사지었으니까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히 먹겠습니다. 이러잖아요. 근데 지금 가공식품 먹고 그 말이 안 나와요. 근데 저희 뉴트리라이트 먹고는 감사히 돼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거는 먹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반품하면 돼요. 반품해준다는데 손해볼 건 없잖아요. 그리고 내가 반이나 먹었는데도 100% 환불해주는데 없죠. 해준다고 있대요. 근데 거짓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대로 알아보시고 저는 이제 사실은 이제 제가 이제 병원에 약품 같은 걸 많이 보면서 이게를 접해서 반대로 생각하다 보니까 이해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이 제품 잘 드시고요. 잘 전달하시고요. 감사한 마음으로 오늘도 하루를 파이팅 합시다. 파이팅! 네, 오늘은 이제 6번째 이 첫 번째 습관이 이제 자신의 삶을 주도하라. 주도적인 삶을 관점을 갖는 것인데 애들도 내가 공부를 좀 해야 되겠다 스스로 생각하고 공부를 하면 한 50배 정도 차이가 나세요. 50배. 그런 경험들을 있지 않으세요? 있죠. 그러니까 나름 어떻게 보면 개개인적으로 어떤 영역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경험들을 한 적이 있을 거예요. 왜냐면 이제 시키는 게 아니라 야 이건 내가 하고 싶은데 라고 했을 때는 훨씬 더 좋은 결과와 왜 그게 나올 거예요? 혹시 몰입이라는 얘기 들어보셨나요? 네. 몰입을 하면 잠재 능력을 깨워서 이렇게 우리가 문제를 해결하거든요. 근데 몰입을 한다는 의미는 내가 집중한다는 거잖아요. 집중한다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좋아하는 일 아니면 재밌는 일 하면 시간 가는 줄 모르죠. 애들도 마찬가지로. 그러면 그게 몰입이에요. 몰입.
그러면 새로운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애들한테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즘 뭐 놀이가 워낙 또 중요하니까 또 놀이 선생을 또 데려놓고 이렇게 놀이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놀이가 뭐가 될까요? 일이 돼요. 일이 애들한테. 그 스트레스가 돼요. 그러니까 스트레스는 항상 거부를 하려고 하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나 뭐 아니면 다른 공부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스스로 뭔가 선택을 해서 하고자 해서 선택을 하면 뭐가 되죠? 몰입을 할 수 있어요. 시간은 가는 줄 모르고 계속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결국은 그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50배, 사실 50배도 훨씬 더 많은 것들이 나올 거예요. 100배 아니면 1000배 이상의 뭔가 결과를 넣을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주도적인 습관.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스스로 뭔가 방향을 잡고 사실 어떻게 보면 주도적인 습관을 갖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내 방향이 필요해. 내 목표, 비전. 이런 게 있어야 내 스스로 뭔가 결단을 내리고 할 수 있는 힘들이 생기니까 이거는 같은 이제 이 짝꿍이죠, 짝꿍. 그리고 뭐냐면 이제 내 목표가 생겼을 때 시간을 가지고 항상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똑같은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어떤 데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다르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는 결단하고 내가 뭔가 포기할 건 포기하고 어디에 집중할 건가 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저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뭐 많은 일들 중에 사실은 뭐 돈을 버는 일들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그 돈을 번다고 해서 모든 게 해결되는 건 아니잖아요. 돈을 벌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직장 생활이나 일을 집중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가족을 잃게 되고 가족을 또 지키다 보면 이제 돈을 또 못 벌어서 또 가족을 떠나고 아닌가요? 하여튼 여러 가지가 한꺼번에 이렇게 다 찾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삶을 균형되게 살기가 상당히 쉽지 않은데 아메이를 계속 집중을 하다 보면 그게 이제 다 이렇게 따라와요. 물론 처음에는 아메이 자체의 우선순위를 정해서 거기에 몰입하기도 사실은 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동안 살아왔던 패턴들이 워낙 다르니까. 그런데 여기에 계속 에너지를 심어서 여기에 뭔가 힘이 커지면 다른 게 다 따라오고 가족도 따라오고 애들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나중에 돈도 따라오고 그렇죠? 그 다음에 내 삶의 어떻게 보면 영혼도 따라오고 그 다음에 건강도 따라오고 결국은 다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게 바로 이제 아메이 비즈니스인데 어떻게 보면 거기에 대한 어떻게 보면 관점이 명확하다면 아주 재밌게 사고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내가 뭔가 개인의 승리, 내가 뭔가 원하는 걸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결과를 가지고 오면 상당히 사람의 능력을 인정받는 사람이 되죠. 근데 이것만 가지고는 요즘 안 되죠. 이제 또 청문회 처리 다 왔잖아요. 그렇죠. 한 인간도 깨끗한 인간들이 없어. 왜냐면 이거는 분명히 있지만 이걸 갖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릴 때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인성을 먼저 키워줘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거는 나중에 키울 수 있지만 이거는 키우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어릴 때 얼마만큼 많은 경험과 습관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게 누구한테서 배워요? 부모님한테 배워요. 부모님한테. 부모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애들 관점들이 다 다르게 이렇게 성장되거든요. 옛날에 우리 부모들이 그랬잖아요. 워낙 이렇게 한국 사회가 이제 전후 이후에는 그 경제 발전이 하다 보니까 돈 많은 사람들이 인정받고 돈 없는 사람은 인정 못 받고 있는 시대가 지금도 그런데 옛날은 더 많았어요 그때. 그러다 보니까 누구는 돈을 많이 버는데 누구는 돈을 못 버리니까 어떻게 좀 얇게 살아를 막하게 다 퍼주지 말고 제가 막 퍼주고 다녔거든요. 얼빵하게. 근데 이제 그런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사고들이 부모들한테 애들이 배워요. 그래서 부모들이 이제 이걸 품성을 키우는데 조금 더 포커싱을 해야만이 우리 아이들이 나중에 뭐 할 수 있어요? 큰 일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큰 리더가 될 수 있어요. 이거는 개인으로는 성장할 테지만 큰 리더가 되기는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습관포가 이제 성성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먼저 이해하고 다음에 이해시켜라. 그 다음에 시너지를 해라. 얼마 전에 이제 저도 이제 우연찮게 그 집사부일체 그 박진희가 나온 거 봤거든요. 그거 한번 기회 되면 한번 꼭 보시기 바래요. 그래서 꿈이란 게 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겠다는 게 아니라 내가 어떤 삶을 살겠다. 뭘 위해서 살겠다. 그러니까 그게 사명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어떤 걸 얻겠다라는 거는 뭐냐면 내 꿈과 목표예요, 목표. 그래서 나의 안위를 생각하는 거고 그 꿈을 이루고 꿈 넘어 꿈. 꿈 넘어 꿈은 뭐냐면 타인을 위한 하나의 어떻게 보면 나의 사명이에요, 사명. 그게 있을 때는 지속적인 행복이 하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만족이 생겨요. 근데 그게 없이 꿈만 딱 있으면 사실 이게 이룰 때까지는 정말 애를 쓰면서 막 이루려고 해요. 그래서 꿈은 있어야 돼. 그래서 그걸 딱 이루고 나서 그 다음에 꿈 넘어 꿈을
키우지 않으면 사람은 다 추락해요. 그래서 박진영이도 마찬가지로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자기가 정말 이런 게 최고가 되겠다 하는 이제 꿈을 가지고 달려왔을 거 아니에요. 그 다 불렀으니까 너무 허무하더라고요 이게. 사실 1조를 가지면 얼마를 가지고 싶을까요? 2조가 부럽죠. 안 가져가서 모르겠죠. 그렇대요. 1조를 가지면 2조 가진 사람이 이제 뭔가 부끄럽고 또 추구를 하. 그리고 또 그게 특징이라고 하면 그래도 이제 박진영 같은 경우는 좀 이제 뭐해? 똑똑한 부분이 있어. 그래서 그 자기가 다 깨닫고 그러면 나는 뭘 위해서 살까? 성공한 사람들은 사람들이 그냥 아, 부럽다라고 할 수 있지만 저 사람 존경한다고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 사람이 진 책을 사실 읽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책을 본받고 싶은 사람의 책을 읽기 때문에 자기는 정말 자기의 어떻게 보면 하는 얘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들이 많은 영향력이 있는 어때요? 그런 리더가 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좀 더 자기 자신을 관리를 하고 그 규정을 지키고 하면서 하다 보니까 거기는 승리 같은 애가 없잖아요. 거기는 그럼 되게 이쁜 애들은 그게 없잖아요. 원더걸스 옛날에 이뻤나요? 그렇죠. 이제 약간 이제 관점이 다른 거죠. 관점이. 네? 그래서 항상 인성 교육들을 많이 시키니까 좀 그러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봐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성성을 생각하는 윈윈 마인드를 가지고 사실은 살아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살기가 참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일반 사회에서는 윈윈 할 수 있는 구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많이 벌면 내가 좀 적게 벌게 되고 윈로스 게임이에요. 제로섬 게임이기 때문에 항상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져가면 내게 적어질 수밖에 없는데 아메를 통해서는 아메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무슨 게임이죠? 윈윈 게임이에요. 윈윈. 파트너가 성장해야만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게임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을 막 도와주고 그 사람을 위하고 아니면 소비자들을 위하고 하는 마음들을 내가 처음에는 내 뭐 욕심대로 하지만 결국은 나중에 그 사람을 위하는 마음으로 먼저 윈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요. 그리고 내가 윈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나가요.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이걸 가지고 이제 몸에 배이잖아요. 그 일반 사회에 나가서 내가 내 패러다임대로 그 사람들 끌고 올 수 있어요. 내가 충분히 윈 해주고 나면 그 사람들 물론 열의 하나는 윈 안 하고 지만 그냥 습골 감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래서 끊으면 돼요. 가서 내가 똥이라고 해서 어때요? 똥하고 싸울 필요 있어서 그럼 내가 뭐예요? 똥 냄새가 나. 오히려 그럴 때는 그 많은 에너지를 그 사람하고 싸워서 일을 뺏으려고 하기보다는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어때요? 그 에너지를 다른 사람들 써서 10을 만들어낼 수 있게끔 더 긍정적인 에너지를 쓰는 게 훨씬 더 나아요. 저도 이제 그렇게 변했죠. 이제 성성 아니면 뭐 한다? 무거래 한다. 무거래. 그게 이제 성성 패러다임의 키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소비자를 만나가지고 얘기를 나누면 충분히 우리는 이제 거기에 사람한테 도움이 되게 수 있게끔 정성과 물질과 모든 걸 주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아직까지 그 패러다임에 벗어나지 못해서 내 에너지가 약한 거지. 근데 그 사람이 어때요? 성만하고 내가 계속 이제 피하고 있으면 나름 기준을 정해둘 필요가 있어요. 어떤 기준? 뭐 삼진 아웃이라든지 내 마음속에 한 번은 또 기회 줄 수 있잖아요. 그래 내가 마음이 좀 상했지만 그래 그 사람 아직 모르니까 그래서 3번 정도 되면 아웃시킨다 하고 그때는 가차없이 칼을 들고 이렇게 촥 하는 게 아니라 안 가는 거죠. 우리는 안 가고 내가 그 에너지를 누구한테 써? 다른 데 써야 돼. 근데 혹시나 하는 것 때문에 계속 내가 가다 보면 내 계속 에너지가 고갈돼. 사람은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여기 오면 변해요. 근데 여기 안 오는 사람들은 변한다고 장담하지 마세요. 쉽지가 않아요. 근데 이런 변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오거나 그런 것들을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거나 책을 읽거나 오디오를 듣거나 그런 뭔가 경험들을 할 수 있는 곳이 아니면 사람들은 변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기 오면 그래도 가능성이 있는데 그러지 않으면 그때 이제 내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내 삶에도 시너지가 일어나고 내가 주변에 다른 사람한테 그 에너지를 쏟아가지고 내 에너지대로 끌고 올 수 있어요. 자, 시너지를 내라. 어떤 게 시너지인지.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요거하고 싸워야 돼요.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세상에 적은 무난합니다.
결국은 최상의 결과들을 만들기 위해서 근데 이거는 1등하고 달라요. 내가 생각할 때 더 좋은 결과들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뭘 택하면 안 된다? 무난함을 택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동영상 보여드렸는데 제가 쭉 들어보니까 사천군 말도 일리가 있고 4천하고 삼천포시 말도 맞습니다. 사천시냐 삼천포시냐 진짜 어려운 결정이네요. 자, 그러면 이거는 어떻습니까? 사천시, 삼천포시 둘 중에 정하지 말고 사천, 삼천포 이 둘을 더해가 칠천포 어떻습니까? 이 미친놈 아이가 이 그러지 말라고 하는 야스가 지금 이름이 장난이야. 자가 누구지 말이라고. 아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 협상을 하거나 할 때 아니면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낼 때 뭐 둘 중 하나를 택하거나 아니면 절충한다. 특히 이제 절충이죠, 절충. 아까 같은 경우도 절충이에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만들기가 상당히 쉽지가 않아요. 1+1이 2가 되는 게 아니라 1+1이 1이 되거나 마이너스 1이 되거나 결국은 이제 그런 결과들을 만들어내는데 한번 밑에 거 읽어볼게요. 시작. 하는 어떻게 보면 이제 패러다임이 있어요. 특히 이제 부부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누구하고 대화할 때도 마찬가지로 충분히 얘기를 나누면 더 좋은 결과들이 만들어져요. 특히 아이들하고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이 뭔가 의견을 냈을 때는 다 얘기 들어보고 내가 충분히 수용을 하고 나면 새로운 결과들이 애들 스스로 만들어요. 사실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고방식은 옛날 사고방식이잖아요. 경험도 옛날 경험이잖아. 그 틀에 애들이 따라오면 애들이 나중에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된다고 장담하십니까? 절대 장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내하고 다른 틀을 가지게끔 애들한테 근데 그 애들이 어떤 틀요? 우리가 윤리적이나 이런 부분들 큰 바운다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범위 내에서 자기가 자유롭게 놀 수 있게끔 해야 된다. 특히 이제 부모님들이 정말 열심히 하고 그리고 완벽하게 살아왔던 부모들은 바운다리가 이렇게 딱 좁아요. 그래서 거기에 애들을 갖다 넣다 보면 애들이 어떻게 성장이 돼야 안 돼요?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된다? 기준은 뭐냐면 우리 축구장 있죠, 축구장. 축구 게임 아시죠? 축구 게임은 룰은 되게 복잡하지가 않아요. 네버 박스 안에 있는데 바깥에 나가면 아웃이야. 그 안에 네 맘대로 돌아. 수비보다 먼저 나가면 옵사이드야. 딱 이거 몇 개 없어요. 그 발로 차면 안 되고 뭐 이런 거 있는 거죠 이제. 그리고 그 안에서 뛰어놀게 만드니까 다양한 것들이 나오는 거죠 이제. 근데 명확하게 정해서 탁하면 재미있어요 없어요? 재미없어요, 재미없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어떤 기준을 주면 좋냐면 너를 해치거나 남을 해치는 건 안 된다. 그 대신에 네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봐.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바운다리가 그러니까 바운다리가 네 삶을 해쳐서도 안 되고 다른 사람을 해쳐서도 안 돼. 어떤 일을 할 때. 근데 그 외에는 네가 마음대로 한번 해봐.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 있잖아요. 특히 그 생각을 하는 거는 뭐냐? 자기 뇌를 가지고 하잖아. 그럼 뇌가 얼마만큼 더 반짝이는 곳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애들은 음악 부분이 반짝이는 애가 있고 어떤 애들은 미술이나 공간 능력에 반짝이는 애들이 있고 어떤 애들은 말 잘하는 애들이 있고 그쵸? 어떤 애들은 운동 속에 뇌가 반짝이는 애들이 있고 이게 전부 다 뇌의 근육이 아니에요. 뇌에서 반짝이는데 그 뇌에 따라가 뇌가 움직이더라고. 그러면 그쪽 하는 일에 뭐가 돼요? 일가를 이뤄요. 거기서 자기가 최고가 될 수 있는 능력들을 계속 키우는 거예요. 왜? 이 친구는 몰입을 하니까. 그쵸? 그럼 그걸 가지고 또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 없을까요? 있죠. 있죠. 그럼 그 사람한테 뭔가 제공해 줄 수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부가가치예요. 그럼 그게 직업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직업이었고 그냥 대부분 다 직장이었는데 지금은 뭐가 생기죠? 직업이에요, 직업. 직장들은 가면 갈수록 숫자는 줄어들어요. 근데 직업은 어떻게 생기냐? 부가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일들은 전부 다 직업이에요. 특히 지금은 이제 뭐가 많죠? 플랫폼이 많잖아요. 다양한 플랫폼들이 많기 때문에 거기를 통해서 사람들하고 소비자들하고 연결될 수 있는 플랫폼이 많으니까
내가 뭔가 부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뭔가만 있다면 이거는 지급이 되는 거야. 돈을 벌 수 있어. 맞죠? 근데 우리는 그런 거 못 키웠잖아요. 왜요? 공부해라 해가지고. 우리 부모들이 계속 공부하라고 그래서 공부하고 대학 가고 그러다 보니까 뇌가 어떤 뇌로 바뀌었어요? 표준적인 사고를 할 수 있는 뇌만 바뀌었지 실제로 내 재능이 있는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한 번도 못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우리 아이들한테 조금 더 넓은 것들을 키워주거나 아니면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낼 때는 충분히 그 친구들 얘기를 들어야 돼. 그럼 한번 해봐. 따라해보세요. 한번 해봐. 한번 해봐.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 해야 될 게 뭐냐면 우리는 옛날에 한 번 하면 끝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생각을 버려야 돼. 자, 해보고 마음에 안 들면 네가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나 할 때는 바꿔도 돼. 또 다른 거 해봐. 그건 뭐냐면 애들을 믿는 마음이 있어야 돼. 근데 처음에 애들이 그냥 자기가 하기 싫어가지고 발을 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믿고 기다려줘야 돼. 그러면 걔가 이제 그게 스트레스가 아니야. 잘못하는 것도 스트레스가 아니고 내가 새로운 걸 선택하는 스트레스가 아니다 보면 자유스럽게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선택하고 거기에서 몰입을 하면서 자기 걸 키워나갈 수 있어요. 우리가 애들을 갖다 교육시키고 운영시키다 하면서 계속 우리 틀을 가지고 계속 만들어내면 안 돼요. 근데 거기에 그냥 마음껏 해볼 수 있게끔 그러려면 우리 애들 마음도 들어야 되고 우리 파트너 얘기도 충분히 들어야 되고 뭐만 안 하면 돼요? 남을 해치거나 나를 해치거나 나를 해치거나. 근데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가 나를 해치는 걸 잘 모르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실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TV를 보면서 내가 힐링하는 거 너무 좋아. 나를 뭐 하는 거야? 에너지를 낳는 거야. 근데 주구장창 TV만 보고 있어. 그럼 나를 해치는 거야. 해치는 거야.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게 내 에너지를 갖다 높이게 만드는 건 나를 힐링하는 거고 나의 에너지를 높이고 나를 위하는 거지만 그러지 않고 내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건 나를 해치는 거야. 그 분별을 계속 할 수 있는 힘들이 있어야 된다. 자, 시너지란 뭐냐? 어떤 일을 어쨌든 뭐 두 명이 우리는 인간관계를 하면서 일을 하잖아요.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할 때 각각 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결과를 수량이 많아지거나 품질이 더 좋아지거나 불가능한 일이 가능해질 때 사실 우리는 이런 일들을 만들어내는 거죠. 이제 팀에 의해서 혼자 할 때는 사실은 연봉 1억 되고 2억 되고 하는 것들이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여기는 가능하신 분들이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그게 불가능하다는 일들을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팀에 의해서 하면 그게 가능해지죠. 그래서 이제 시너지를 할 때 이런 예를 좀 많이 들어요. 뭐냐면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근무를 짓거나 뭐 옛날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종이 신문지 한 장을 뚫기는 너무 쉬워. 그렇죠? 네. 근데 10장 뭉치면 힘들잖아요. 네. 만약 100장 뭉치면 이거는 총알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근데 객각의 합들은 총알에 있는 힘보다 훨씬 더 적어요. 근데 그 뭉치니까 그게 가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근무를 할 때 요게 하나의 하중이 얼마 정도 607 정도 하중인데 두 개가 뭉치면 어떻게 해요? 1200이 돼야 되는데 4800이 되는 거예요. 하중이. 그 정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세 개가 뭉치면 어때요? 603개가 뭉치면 1800 정도 하중을 이겨내면 되는데 이거 얼마 이겨내요? 세 개 합치면 8400. 훨씬 더 많은 것들이라는 게 바로 시너지예요. 시너지.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파트너하고 스폰서하고 같이 있으면 따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뭔가 결과가 좋아져야 돼요. 근데 아직까지 우리가 미성숙된 거죠. 미성숙됐어요. 윈윈 패러다임 더 생각해보고 그 다음에 어때요? 6번째가 그래 먼저 듣고 내가 얘기하는 거 7을 듣고 3을 얘기하는 연습들을 계속 해야 돼요.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나중에 결국은 좀 융화가 돼서 시너지가 일어나요. 그 시너지가 일어났을 때 우리가 원하는 생각했던 것 이상의 결과들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과정들을 계속 우리는 성숙 단계죠. 성숙 단계. 그 책 읽고 오디오 듣는 게 책 읽고 좋다고 끝나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 경험을 해보는 거죠. 제가 예전에는 별명이 싸움닭이었어요. 배우할 때는 제가 별명이 송곳이었어요. 송곳. 핵심을 팍 찔러주네요. 그럼 상대가 상당히 어떻게 될까요?
불편해서 아파요. 그래서 송곳이라는 별명을 누가 지었냐? 부장님이 지었어요. 사원 때 대리까지. 근데 저는 그 막 기분 좋게 다녔어. 그게 좋은 말인 줄 알고. 그렇지, 내가 핵심을 찌르지. 그리고 이제 스포츠 토토라는 회사에 옮겨가지고 뭔가 새로운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일을 제가 이제 사람들 노는 걸 별로 잘 안 좋아해요. 일하는 건 되게 좋아요. 이 모든 시간들 일하는 데 신경 쓰다 보니까 또 그런 또 뇌가 만들어졌어요. 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DISC에 보면 그 DD라고 더티한 D타입이라고. 그러니까 일만 추가하지 이렇게 사람들 놀 때 이런 일들을 같이 이렇게 잘 못했었어요. 그래도 지금도 잘하는 건 아닌데 그래도 이제 같이 앉아서 이렇게 대화할 수 있는 정도로 돼요. 근데 저희 딸내미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항상 옆에서 이제 둘째가 아빠 또 강의로 넘어갔어요. 뭐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근데 그렇게 되다 보니까 저는 이제 그건 줄 알았는데 그렇게 막 지냈어요, 이제. 그 회의하다 보면 어때요? 말이 안 되는, 특히 이제 S타입이 있는 분들은 다양한 부분을 많이 고려하거든요. 그래서 막 얘기를 하면, 야, 그게 아니고, 이런 것들이 제 습관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을 빨리 추진을 해서 사람들이 좋아하는 사람도 있지만, 나 너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데일 카네기 인간관계라는 책을 딱 보면서 바로 깨졌어요. 거기는 21명을 죽인 살인자가, 연쇄 살인범이 경찰하고 대치하면서 내 같은 선량한 서민을 당신들이 왜 괴롭히냐고 이렇게 호소하는 모습을 그게 이제 데일 카네기가 책을 쓴 거예요. 누구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잘못했다고 단지 이렇게 하고 다녔잖아요. 제가 인생을 살면서 그런 책 한 번도 안 읽고 살 시간 됐다는 게 그때 야 내가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런 책 한 번도 안 읽고 살았을까? 그러면서 제가 뭐가 생겼어요? 이제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기서 막 배워지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사람들하고 대화를 나누면 그때는 이제 조금 더 들으려고 노력하는 거죠. 저도 옛날에는 성질 들어가지고 제 얘기만 하다 끝냈어요. 근데 지금 이제 그 듣는 연습들을 더 많이 하는 사람도 조금씩 바뀐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뿐만 아니라 다른 일도 훨씬 더 잘 돼요. 관계도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아메이에 내가 정말 열심히 충실하고 여기서 배우다 보면 주변 게 다 좋아져요. 자, 그래서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는 뭘 해야 되냐? 자, 시너지인 것과 아닌 것. 시너지인 것은 차이점이 있음을 환영한다. 근데 우리 동네 분녀회나 아니면 뭐 동네 뭐 아줌마들 모임 있으면 항상 그 또라이 한 명씩 있지 않나요? 없나요? 근데 그분들을 존중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그분들이 내가 이렇게 눈치도 주고 이래가지고 그분들이 기분 나빠서 그만두잖아요. 그럼 그 자리를 내가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그런 분들을 존중해서 보호를 해야 돼요. 그리고 인정해줘야 그 조직이 성숙이 돼요. 성숙이. 그 한 명 빠지고 나면 또 그 자리에 또 누구 한 명이 또 씹혀요. 여기서. 그리고 또 빠져나오고 또 다른 사람이. 근데 내가 이 사람의 모습도 인정해주는 그 문화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아주 파괴하면서 계속 지속적으로 발전하는 모임이 돼요. 그게 어디든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조직이나. 그래서 차이점이 있음을 싫어하지 말고 있음을 환영해야 성장이 돼요. 만약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생각을 리더하고 똑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다 모여있어요. 그럼 리더가 이렇게 가자 하면 오케이 하고 다 가. 좋은 조직이 나쁜 조직이 바로 죽을 수 있어요. 리더도 사람이기 때문에 잘못된 결과를 가지고 있으면 거기에 제재하거나 할 수 있는 힘들이 없으면 그걸 받아줄 수 있는 문화가 안 되어 있으면 이거는 다 그냥 게임 끝나는 거예요. 특히 기업 같은 경우는 그래요. 기업 같은 경우는 다른 생각하는 사람들을 집어넣는 게 리더의 그 회장들이 하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항상 이상한 사람들이 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더라도 그 사람은 그걸 듣고 있어요. 왜? 자기가 한쪽에 편중되는 걸 막아주는 사람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게 있어야 시너지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팀워크를 준비하고 아니면 여기는 이제 독자적으로 대부분 다 행동하거든요. 자 보시고 자 우리가 이제 토론을 하다 보면 항상 이렇게 의견을 나열하는 그
브레인스토밍 하듯이 계속 이렇게 이것만 나야 돼가지고 절대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리더는 정확한 명확한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비전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계속 수용하고 수정하고 교정하고 그리고 일들을 계속 해야 돼요. 탐색하고. 그래서 이제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 시너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시너지를 낸다는 것은 관계된 모두에게 유익한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는 창조력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제3에 대한 창출해가는 바로 그 과정이다. 우리가 이제 조직에서 뭐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협의를 하거나 하면 보면 이제 저 친구는 합리적이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합리적이라는 기준을 정하는 검특이 있을까요? 검특이라면 절대 척도가 되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합리적이라는 어떤 게 합리적이에요? 내 생각하고 비슷한 합리적이에요. 그 세 명이 있으면 이 사람이 합리적이라고, 이 사람은 이 또라이고 저 사람이 합리적이라고, 이게 전부 다 생각이 다 달라요. 그게 뭐냐면 내 생각과 같으면 합리적인 거예요. 그러면 합리적이라는 게 엄청난 모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런 합리적이가 아니다?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부터 내가 먼저 인정을 해야 그 다음에 뭐가 될 수 있어요? 대화가 되고 시너지를 만들 수 있는 길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처음에 나의 방법이 있고 다른 사람의 방법이 있죠. 근데 이걸 들어야 돼요. 듣는 일을 하는데 대부분 우리는 안 듣죠. 내 얘기를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고 이제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지를 않는다니까.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설명했듯이 항상 이렇게 그러니까 공감적 경청을 하면 거의 80, 90% 듣는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어떻게 해요? 선택적 경청을 해요. 그럼 전체 30%밖에 이해가 안 돼. 근데 그걸 가지고 내가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은 화나요, 안 나요? 화나지. 내 얘기가 그 뜻이 아닌데 얘는 또 그거 가지고 다르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핑퐁 하다가 결국 어떻게 해요? 야씨 때려쳐 하고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럼 내가 해야 될 게 첫 번째 뭐한다? 당신의 방법 공감적으로 경청을 해요. 그거 다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이제 인디안 그 막대기라는 게 있는데, 인디안은 뭐한다? 그 막대기가 있는데 그 막대기를 진 사람이 지가 이제 원이 없을 때까지 말할 때까지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자기가 뭔가 의견이 있어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자기가 쭉 듣다가 보면 다른 사람이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 그럼 자기 분석을 계속 하는 거야. 근데 충분히 이제 공감이 된다는 눈빛이 들면 이걸 딱 놔요. 그럼 그 다음 사람이 그걸 잡아가지고 또 얘기를 해. 자, 그럼 좋은 결과가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왜 이 사람이 충분히 의도를 이해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근데 그거 맞아, 네 거도 참 좋고 내가 생각할 때는 내 거는 이런 생각인데 여기 이걸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때? 하고 또 물어보면 괜찮아. 그럼 이제 좋은 결과들이 계속 나와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어떻게 하냐면 이 사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내 생각 따로 있어요. 이렇게 그 얘기하다 보면 하나에 딱 꽂혔어. 이렇게 새끼 저건 아니지 하고 딱 배우고 있다가 딱 중간에 말만 딱 숨 딱 쉬고 있는 순간에 딱 들어가잖아요. 제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그게 알고 있던 거는 뭐냐면 이 사람을 충분히 고려하는 것들 내가 다 끝까지 들었으면 아 그래 이것도 하고 이것도 분명히 또 생각하고 있네 하는 거 아는데 그 생각하고 있네 아는 전에 내가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내가 그거 생각했던 건데 그러고 내가 이 얘기를 하는 건데 하는 얘기가 들으면서 뿅뿅뿅 도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열린 마음을 가지고 내가 듣는 연습들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상대방의 관점을 반영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다 보면 제3의 대안들이 나와요. 그래서 그 단계를 한번 보면 첫 번째 단계는 이제 열린 마음 확인하는 건데 자 밑에 한번 옆에 거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가 각각 마음속에 갖고 있는 어떤 안보다 더 좋은 것을 찾을 수 있다면 기꺼이 하시겠습니까? 하시겠습니까? 네. 그게 열린 마음이에요. 아 그래 내게 주장하는 게 아니라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 게 있다면 내가 받아들이겠어.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그 생각 다 가지고 있어요. 근데 기술이 없어가지고 계속 이제 판이 깨지고 서로 의견들이 이렇게 마음들이 전해지지 않고 분란이 생기는 거죠. 근데 시너지를 가로막는 것들은 대부분 다 뭐죠? 방어, 교만, 편견, 질투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가지고 있어요, 없어요? 다 가지고
인간들이 다 가지고 있어요. 모든 인간이. 그래서 이걸 이겨낼 수 있는 힘들이 이제 키우는 게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제 성장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해탈하는 거고, 다른 말로 하면 기독교적으로 보면 성령이 임재해서 사는 거고, 기도해서 그럼 이게 끊임도 없어지고, 그렇죠? 내가 걱정 나쁜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는 게 아니라 이게 좀 더 그거거든, 그렇죠? 그리고 진선미가 들어와서 정말 긍정적인 에너지를 채워 넣는 게 필요한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는 뭐 하면 돼요? 상대방 가점을 이제 반영해 주는 거예요. 내 생각에 반영을 하려면 뭐 해야 될까요? 충분히 들어야 돼요. 충분히. 내가 만족한 수준까지 그대로 말할 수 없습니다. 자, 이거 다 읽어볼게요. 이게 잘 이해해야 돼요. 시작. 내가 당신의 관점을 당신이 만족한 수준까지 그대로 말할 수 없으면 내 주장을 할 수 없고, 반대로 당신도 나의 관점을 제대로 말할 수 없다면 당신의 주장을 할 수 없다는 식입니다.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오케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되죠? 내가 당신이 하는 얘기를 내가 이제 충분히 설명할 수 있다. 당신의 얘기를 100% 어떤 의미인지를 내가 설명한다는 건 내가 알았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 되고, 또 당신도 마찬가지로 내가 했던 얘기를 어때요? 내 있는 의도 그대로 네가 설명할 수 있는 정도가 될 수 없다면 좀 더 듣겠다는 것으로 자기 주장을 하지 않고. 됐습니까? 네. 자, 그 마음만 딱 가지면 이제 들으려고 애를 쓸 거 아니에요. 이 사람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어떤 밑에 의도가 있는지, 그 이면에는 뭐가 있는지, 이런 걸 알기 위해서 계속 애를 쓴다고. 그걸 모르면 물어보겠죠. 그게 어떤 의미야? 그게 무슨 의도가 있어? 이런 걸 물어보거나 그걸 찾기 위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나면 사실 내 걸 얹을 게 별로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그 사람도 듣고 있으면 있잖아요. 듣고 있으면 양심의 소리에 따라서 자기 생각이 교정이 돼요. 상대가 듣고 있으면. 그럼 재밌는 게 뭐냐면 충분히 사람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랑 교감이 다 되게 그냥 80, 90% 돼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이나 아니면 이 사람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을 내가 조금 더 얹어서 얘기할 수 있는 힘들이 되면 한 10%는 얹으면 충분히 듣는 게 훨씬 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은데 충분히 듣는 게 훨씬 적은 시간이 걸려요. 왜? 핑퐁을 안 하니까. 자, 그렇게 해서 한 2번 정도만 돌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명확하게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이제 발음 막대기, 인디안 이제 막대기를 사용해서 활용을 하면서 있고, 그러면 새 아이디어가 창출이 돼. 그리고 이걸 창출하겠다고 애를 써야 돼. 내가 있는 생각, 네가 있는 생각, 야 그래, 네가 요번에 한번 해도 내 거 다음에 한번 해. 이건 절충이에요. 그러면 좋은 결과를 만드는 게 쉽지가 않아요. 왜? 그러면 한 달 동안은 그 사람도 쉬게 돼요. 뭔가 100% 마음에 와닿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 2개 섞어서 하면 또 이게 뭔가 좋은 결과가 나오기 힘드니까 새로운 아이디어를 만들기 위해서 계속 부단히 노력한다. 그러면 이걸 계속 반복하면 되겠죠. 반복하면 제3의 대안이 만들어졌을 때 결국은 1 더하기 1이 몇이 된다? 3이 되고 5가 되고 10이 될 수 있는 시너지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뭐 하나의 이제 우리가 실행할 수 있는 방법들을 한번 알려드리면, 이제 발음 막대기라는 걸 생각하고 내가 상대방 하는 얘기를 70%, 80% 내가 듣겠다 생각하고 말을 안 해야 돼. 일단 뭔가 생각이 들어오면 이미 내가 다른 속에 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 사람 얘기에 집중하지 않는다. 집중을 하면 이게 들어오질 않아요, 뇌가. 근데 집중하지 않는 순간에 다른 게 쑥 들어가요. 그러면 거기에서 생각이 머물기 때문에 이 사람 얘기가 뭔지를 듣지 못하니까 커뮤니케이션이 계속 에러가 생겨요. 우리가 고객하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고, 남편하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로, 애들하고 얘기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있는 패러다임 가지고 이 사람을 어떻게 읽으려고 하거든. 내 마음 짚어 남의 얘기를 듣는다는 거예요. 내 마음 짚어. 그래서 사람마다 들리는 게 다 달라요. 근데 그 사람 마음을 듣기 위해서 애를 쓰는 노력을 하면 시너지 같이 갈 수 있는 힘들이 생겨요. 그래서 윈윈하는 마음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한다? 70% 이상 듣는다. 어떤 듣기를 한다? 공감적 경청.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감정을 읽으려고, 의도를 읽으려고, 생각을 읽으려고 계속 노력하면서
듣는 연습들을 했을 때 아마 조금 더 다음 단계 올라가기 쉽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이제 성공하는 삶 7가지 습관 지금 6번째 했고, 그 다음에 끊임없이 실천하라는 우리가 지금 고개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걸로 대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또 다음 기회에 또 새로운 또 뭐 좋은 프로그램을 가지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제가 스케줄 나눠드리겠습니다. 여기